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어디 아기가 있으시긴 했지만 어디 안 가셨어요? 다녀오셨어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 잠깐 오시고 오셔가지고 저 집에, 이사를 해가지고 집들이 겸 해서 잠깐 오셨었어요. 아, 그렇죠. 선생님 나가진 않으셨고. 네네. 저희는 뭐 여기가 시댁하고 친정이 다 있어서, 음, 저희 집에서 지내고 뭐 이제 친정에 잠시 그냥 저희는 바로 앞이니까 매일 가니까 주말마다 가고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저희도 지금 5일째 집에 있습니다. 좀 답답하죠. 근데 한번 마음 먹고 한번 바닷가 가보고 올까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또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움직였어요. 결국은 올해는 하여튼 여름방학도 한 번도 못 움직이고 지금 추석도 그냥 보내고 뭐 언제쯤 한번 나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혹시나 싶은 생각에 못 나가겠어요. 겁나가지고. 애들이 답답해하지. 그러니까요. 애들도 막 저희는 사실 여름 휴가 때 아니면 평일 주말에도 바다를 거의 한 1년에 한 10번은 가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지금 바다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도 가고 싶어 하고 사실 신랑이 전화 가고 싶은데 이게 또 학교에 있으니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저희 그렇다고 고등학교 고3 담임 선생님도 본인은 또 고3 담임이라서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못 가겠다 하시듯이 저는 또 저희 집에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혹시나 싶어 못 나가겠어요. 하여튼 선생님 접속하시는 분이 안 되시더라도 또 한 분이 계시더라도 또 진행할게요 하고 안전까지 이제 2번 남았는데 혹시나 오늘 또 표현 활동에 선생님 이제 계속 사실 1차시부터 계속 같이 하셔가지고 오늘 표현 활동이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또 이해되시는 거는 바로 패스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네, 선생님. 제가 편하게 선생님 들으시면 잠시만 선생님. 동방고등학교 김혜정 선생님. 네. 네.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동방고등학교 김혜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선생님 제 소리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려요, 선생님 소리. 조금 전에 유사라 선생님 들어오셨다가 잠시 끊긴 것 같아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원래 4시, 6시에 이제 여쭤봤었는데요. 6분이 7분 중에 4분이 4시로 이제 또 표시해 주시고 3분이 6시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오늘 4시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아까 한 17분까지 아무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유사라 선생님이라고 지금 휴직 중이시고 아기가 이제 옆에 늘 있어요. 어린애기가. 그래서 살짝 시작할까 하는 찰나에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네. 조금 있으면 아마 유사 선생님 들으실 것 같고 오늘 아마 저번 주에 제가 4시, 6시 2번을 했었거든요. 해서 해보니까 이제 4분, 4분 이렇게 되셔가지고 좀 많이 했는데 연달아 하니까 조금 힘들어서 오늘 일단 4시에 하고 선생님 괜찮으시면 제가 사실 신청을 하고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실시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녹화죠. 녹화를 해서 혹시 추후에 요거를 요 어떤 영역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같이 공유해도 될까요? 혹시 선생님 괜찮으신가 싶어서. 네. 네, 괜찮으실까요? 유사라 선생님도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네. 네, 선생님 유사라 선생님 편하게 뭐 이렇게 하시고요. 동방고 이제 김혜정 선생님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오셨고, 저는 지금 네, 문경이라고 경북에 있습니다. 경북이고 문경 세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좋은 산입니다. 산이고 지금은 집에 이제 저희 아기 방이에요. 여기 첫째 방인데 좀 지저분합니다만은 네, 지금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사실 제가 이거 오늘이 4차시거든요. 유사라 선생님은 이제 계속 같이 했었고, 김혜정 선생님도 아마 앞에 이제 제가 보낸 톡이나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사실 그 5개 영역 중에 어떤 영역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단톡에서 선생님들 이렇게 자료를 공유하고 할 때 통화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통화를 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용기 내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하듯이 그냥 줌으로 또는 저희 가까운 그 교과 연구회 이제 선생님들처럼 편하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제 해서 지금 오늘 4차십니다. 4차시고 건강, 도전, 경쟁까지는 지난주에 끝냈고요. 녹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을 좀 이렇게 안전까지 다 하고 나면 다음에 있는 청신호에 올릴 예정입니다. 선생님들 1차 시도 동의를 받긴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녹화를 이제 못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녹화한 그 영상을 추후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표현 영역이었거든요. 네. 잠시만요.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현 영역이고요. 표현 영역에서 제가 준비한 것들은 사실 표현 영역이 되게 넓잖아요. 거의 이제 무용과 관련된 영역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영역은 사실 어떤 무용 영역보다는 요즘은 무용을 많이 좀 지향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옛날에는 뭐 스포츠 댄스나 전통 무용이나 또는 뭐 현대 무용, 사실 발레 기본기까지도 했었는데 요즘은 무용을 많이 남녀 공학에 있고 이러니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고 요거에 이렇게 한번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뭐 협의를 한번 하다 보면 무용 수업을 계속 하고 계신다고 들었고요. 뭐 여러 가지 댄스로 요즘은 뭐 발리 댄스도 하고 뭐 점프 밴드, 그러니까 표현 활동에서 꼭 무용이란 것보다는 스포츠 표현이라고 하죠. 저희가 관련된 것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래도 제가 그 중에서 활동을 했던 거 또는 선생님들한테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며 혹시나 현장에 가셔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몇 가지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김혜정 선생님 혹시 이제 신청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약간 포인트를 두고 여기에 그래도 사실 귀한 시간 접속해가 오셨는데 그래도 어떤 내용의 포커스를 좀 듣고 싶어서 오셨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얼굴을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편하게 말씀으로. 네. 네네. 뭐, 따로 뭐, 누구 있지는 않고요. 저도 다 모든 영역을 다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네네. 저도 약간 무용과를 나와가지고, 표현 그러세요? 활동을 어머나, 좋아하긴 제가 너무 하거든요. 성급히 말씀드렸네. 이런, 네. 그러셨구나.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무용을 섞어서 하기는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원래 보통은 표현 활동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여중에 근무할 때도 표현 활동 되게 많이 했었었고, 남녀공학인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업할 때도 많이 했었었는데, 그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따라오는 편인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학을 뛰는 경우도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근데 애들이 이제 많이 접해보지 않은 거라서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아이들이 뭐 좀 약간 쫑알쫑알 돼도 그냥 무시하고 하는 편이라서, 네네네. 네네네. 그냥 저는 제가 그냥 뭐 잡은 거 있으면 그냥 밀고 나가기는 하거든요. 근데 최대한 아이들이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뭐 다른 게임 같은 거 약간 섞어서 이제 약간 네네. 표현 활동은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크고 작은 학교를 보면 남녀 공학에서 여학생들은 뭐 체조까지도 뭐 음악 줄넘기나 음악을 활용한 표현이나 뭐든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홍도가 좀 있는데 반면에 거기에 함께 있는 남학생들은 정말 학을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고등학교를 처음 왔거든요. 제가 이제 19년 차에 중학교만 18년 있었거든요. 근데 중학교는 이제 지금 김혜정 선생님은 고등학교 계신데 저는 중학교 애들을 이렇게 할 때도 남학생들이 약간 얼굴에 표시가 나죠. 하고 막 그렇지만 끌고 갔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따라오고 또 보람도 느끼고 했는데 고등학교 작년에 딱 오니까
고3 아이들부터 해서 1, 2학년들 이렇게 진행할 때 고1, 2는 좀 1학년 때까지 좀 나는데 2, 3학년 되면서 남학생들이 선생님 이런 수업을 하냐고 막 하기 싫어하는 걸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좀 부딪혔어요. 부딪혔고 아이들이 좀 앞에서 씩씩대다가도 돌아서면 또 선생님 죄송해요. 뭐 아까는 뭐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니까 또 바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작년 1학기 초에 국민건강체조라고 제가 이제 했는데 되게 여학생들은 재밌어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점심시간에도 오고 저녁 고등학교니까 저녁 먹고도 와서 음악 들어달라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양상이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여학생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여고는 아직 근무를 안 해봤지만 여고에 가면 혹시나 할 수 있다면 표현 활동이 아직은 필요도 하고요. 사실은 아이들 바른 자세라든지 자신의 어떤 활동에 대한 표현 능력이라든지 표현 능력이 뭐 딱 무용이 아닌 여러 가지 스포츠 표현 활동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흥미를 유발하면서 또 꼭 필요성에 있어서 저는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는 정말 남학생들은 그 김혜정 쌤 말씀처럼 그 순간은 되게 학을 띄어요. 그걸 못 이겨가지고. 근데 그 뭐 필요성이나 또 하다 보면 여학생들한테 조금 묻히는 것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그 활동에 대해서 되게 호감을 느낀다. 이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있는 학교가 중1부터 고3까지 수업을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보여드린 제가 거기 보면 뭐 탈춤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보면 활동지 수업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사실 그전에는 뭐 스포츠 댄스나 그리고 이 1학기에 여기 또 1차 시에 음악 줄넘기나 뭐 이런 그 스포츠 표현과 관련된 거는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아까 이제 김혜정 선생님 말씀이나 또는 지금 뭐 오지는 않았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표현 영역에서 남학생들을 싫어하는 부분이 어떻게 커버될지 또는 여학생을 좀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고 이제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스포츠 활동, 체육 활동에 있어서 남학생들이 선호하고 여학생들이 좀 기피하잖아요. 여학생. 그 혹시 김혜정 선생님 동방고등학교는 남녀 공학이죠? 네네. 그럼 네, 맞습니다. 남녀가 다 이제 존재하죠. 뭐 비율은 안 맞을 수 네네. 있겠지만. 그러면 사실 여학생들이 또 약간 체육을 어떻게 좋아하나요? 아니면 조금 기피하나요? 지금 제가 고3을 맡고 있는데요. 음, 고3 남자애들은 조금 약간 루즈해요. 아이들 음, 자체가. 근데 네. 이제 여학생들은 제가 지금 얼티미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정말 아,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쟤들이 고3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아이들 아,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고3이 돼서는 음, 올해는 뭐 코로나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었지만 네. 아이들이 항상 체육이면은 자습을 좀 위주로 많이 했었었고 그렇죠. 네. 저한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수업을 하는 게 1년 만이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아, 재밌다고. 근데 음, 여학생들은 굉장히 재미있어. 지금 얼티미트 같은 경우도 되게 운동장 나가서 할 때도 있는데 네. 좋아하거든요. 근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음, 약간 많이 루즈해하고 약간 그죠. 힘들어하고 네, 어,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저는 약간 바뀐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요? 그럼 얼티미트를 싫어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뭐 이제 축구나 농구나 이런 배구나 운동을 하고 싶어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얘네가 문과, 이과 뭐 이런 게 보통 구분이 없는데 음, 이제 그래도 뭐 1, 2반 같은 경우는 문과 성향, 음, 뭐 3, 4, 5반 같은 게 이과 성향 이제 이렇게 약간은 갈라져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문과반도 저희가 지금 1, 2반이 문과반인데 음, 한 개 반은 거의 안 움직이려고 하고요. 그렇구나. 이과반도 두 개 반은 잘 움직이는데 한 개 반은 안 움직이려고 하는 약간 성향이 좀 음, 있거든요. 그게 근데 약간, 남자애들은 그런데 여자애들은 다섯 개 반이 다 움직여요. 다 그렇구나. 재밌어 해요. 얼티미트 게임이 네네. 되게 재밌나 보다. 어, 예, 애들이 이렇게 이제 제가 여자애들한테 하는 소리는 약간 남녀 평등이 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음, 그러거든요. 너희가 실제로 졸업을 하면 나중에 너희가 낳은 아이들이 뭐 체육대회 할 때 그때 낄 때 말고는 이제 솔직히 여자들은 이제 막상 나가서 이렇게 운동할 시간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이 순간을 약간 즐겨라 그러거든요. 음, 너희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면 너희 아이들 학예회 할 때밖에 할 데 없다. 음, 음, 지금을 차라리 음, 즐겨라 이러니까 아이들은 음. 이러면서도 되게 재미있게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남자애들은 얘들은 솔직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나가면 음,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기회가 좀 많죠.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은 얘들은
그렇게 뭐 궁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쵸. 느낌상 지금도 자기들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고등학교 아이들끼리 축구도 할 수 있는 맞아요. 상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체육 시간에 끄집고 나가서 막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그러면 졸린데 막 이런 애들이 더 태반수이기는 하지만 남자아이들은 그래도 이제 끌려가는 반이 있고 안 끌려가는 반이 있지만 네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되게 잘 따라와요. 아, 네. 그래서 오히려 여자아이들이 조금 더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는 양상이긴 한데요. 근데 그렇군요. 남자들도 이제 조금씩 한두 명씩 깨어나고는 있어요. 잠에서. 아, 그래요. 한참, 뭐, 저희 학교도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가 저번 주까지 왜 수시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한 2주간은 아이들이 되게 수업 시간마다도 되게 혼란스러웠고, 뭐, 멀티미시 가야 되고, 어떤 애는 뭐 서류 떼러 가야 되고, 어떤 애는 면접 자소서 적어야 되고, 뭐, 하여튼 복잡더라고요. 복잡한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2년째밖에 안 되지만 작년에 되게 헤맸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도 작년에 저희도 고등학교 졸업을 한 애들이, 여학생들이 남녀가 비율이 비슷했는데, 여자애들이 힘이 더 좋아서 키도 더 크고 평균적으로 그래가지고 농구나 뭐 국민공원 체조나 모든 운동에 있어서 남자들한테 안 밀렸는데 남자들의 성향은 그렇다고 작년 한 해 겪어본 결과 올해까지 참 겪어본 결과 뭐 축구예요 뭐 농구예요 뭐 하여튼 너무나 자기들끼리 단합이 잘 되고 제가 제시하는 거에 있어서 여학생들하고는 약간 양상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말씀하신 좀 얼티미티 같은 경우는 저는 2학기 지금 스포츠 클럽에 중학교만 하고 있고 저희는 중1부터 고3까지는 1학기 때, 네, 1학기 때 네네. 홀디 이제 기본 자세만 했었거든요. 근데 얼티미트 게임 자체가 중학교도 지금 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남녀가 없거든요. 근데 중1, 2, 3은 정말 남녀가 없이 조금 이렇게 섞인다면 고등학교 1, 2, 3학년은 그래도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조금씩 이렇게 갈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선생님처럼 얼티미트 여학생들이 더 지금 되게 호감을 느낀다니까 재밌나 봐요. 저도 네. 보니까 플로버리 얼티미트 게임들 가면 되게 재밌거든요. 애들 하는 거 보면 중학교 애들. 근데 고등학교는 아직 안 해봐서 못 느꼈는데 재미가 있으니까 아이들도 움직이게 되는 네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표현 영역도 사실 저희가 표현 영역 하면 대부분이 같이 가는 게 음악이잖아요. 근데 이제 네. 남학생들도 음악을 좋아하지만 특히나 감성이 좀 이렇게 풍부하거나 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들은 음악만 들어주면 모든 게 다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게 사실 탈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옛날부터 했던 거고 지금 중학교 수준까지는 하지만 그다지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사실은 이제 1차시 건강부터 경쟁, 도전, 그다음에 지금 표현까지 계속 같은 말이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유사라 선생님 아실 텐데 그냥 우리가 실기를 100%로 했던 옛날 시절에 있었다면 과정 중심 평가로 바뀌고 이제 수행 평가가 이제 커지면서 이제 아이들의 그 기능 평가뿐만 아니라 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첨부하는 이제 그런 방법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바뀌어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와중에 아직은 남학생들은 기능에 대해서 좀 되게 호감을 느끼고 여학생들은 반면에 같은 기준을 남녀 기준 나눠지는 것도 있고 가끔 남녀가 같은 기준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학생한테 사실 기능적으로 밀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맞아요. 그 기능적인 부분만 본다면은 남학생이 월등할 수밖에 없지만 점수를 이제 이게 수행 평가니까 평가를 줄 때 기능적인 면만 안 주고 또 약간 인성적인 면이나 참여적인 면이나 뭐 여러 가지 협업하는 거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섞어서 넣으니까 어떤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이기는 올라가는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도 또 생기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서도 작년에도. 그래서 저는 지금 중1부터 고3까지 수업을 쭉 하는 와중에 기능이 한 7, 80%는 들어가요. 그런데 한 뭐 10%, 20%, 30%는 꼭 활동 평가라든지 아니면 뭐 참여 점수 해가지고 여학생들도 나 기능이 안 되니까 나는 운동은 안 돼 해갖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좀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나머지에서 이제 커버 시켜줄 수 있는 특히나 중1, 2는 괜찮아요. 중 1학년은 자유학년제라서 관심 없고요. 즐겁게만 해주면 될 것 같고 중2는 약간 중2병 같아요. 애들이 되게 다 자유자재로 좀 움직이고 중3부터는 그래도 고2이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적이 조금 예민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고3, 중3부터 고3까지는 사실 고3이 이제 끝났지만 1학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성적을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녀가 저는 오히려 공평한 출발점을 주고 싶어서 기능이 한 7, 80%, 뭐 70% 될 때 있고 80% 될 때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활동지나 참여 이제 정도를 해서 기본을 평균을 맞춰주는 네, 그런 활동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것도 그와 관련된 올해 창의 인성 글쓰기 같은 경우는 옛날 한 십몇 년 전부터 제가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여기 와서 하나 또 새로운 이제 그 타과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는 뭐 타이포그래픽이나 또 뭐 이런 부분에서 보여드리고 선생님들 또 좋은 이야기 있으시면 제가 또 저도 좀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유사라 선생님 괜찮죠? 네네. 네네. 김혜정 선생님 어떠세요? 제가 뭐 그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그런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해가도 되겠습니까? 아, 네네. 네,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김혜정 선생님하고 이렇게 약간 인문계 고등학교에 또 여자 교사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 안 힘드세요? 혹시 돈가스님 몇 분 계세요? 아, 저까지 세 분이세요. 세 아, 분이세요. 그러시구나. 남자분 두 분이세요? 네네네. 그러시군요. 저는 혼자거든요. 혼자인데 큰 학교도 옛날에 이제 한 7, 8년 전에 이제 울진중학교에 있을 때 네 명이었죠. 네 분이었고 그 앞에 두 분이었고 세 분이었고 하여튼 돈가가 있으면 장점이 있잖아요. 그죠? 장점이 뭐 코로나 사태를 또 요번에 이제 겪으시면서 또 중지를 합칠 수 있으니까 또 서로 의지도 되고 또 좋은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혼자다 보니까 저는 이제 중1부터 고3까지 혼자인데 어디 여쭤보는 게 다른 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과연구회나 뭐 하물며 전국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의견을 듣고 판단은 제가 해야 되니까 그 혼자 한다는 게 되게 좀 묵직했어요. 판단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외로웠고 반대로 또 예쌤처럼 큰 학교에 있을 때는 또 애로점이 또 있더라고요. 돈과끼리 또 약간 협의가 안 될 경우 있잖아요. 선생님 생각도 좀 다르고 약간 네. 추구하는 이상이 다르거나 이제 수업 방법이 다르니까 그것도 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그런 부분 없으세요? 어떠셨어요? 아, 네. 저는, 뭐, 돈과 선생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방임주의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저 자체가 약간 자유스러운 걸 좀 좋아해서요. 네. 뭐, 열 맞추거나 뭐 이런 거는 어, 보통 저는 별로 관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음, 저희 돈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규율 같은 걸 되게 잘 지키시는 분들이셔가지고, 아, 네네네. 동시간대 같은 학년이 제가 이제 저도 1, 2학년 걸쳐 저는 지금 3학년인데 제가 이제 고3이 지금 1시간씩이어가지고 1, 2학년을 맞죠. 겹쳐 들어가야 네네네. 되거든요. 음, 음, 음. 그러면 이제 저희 뭐 2학년 부장님 수업이나 제가 1학년 선생님들 수업을 한 번씩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같은 반 이제 같은 학년 수업을 들어갈 때 저는 약간 풀어놓는 경향이 있고 또 네네. 저랑 같이 들어가시는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좀 잡아놓고 하시는 경향이 좀 약간 그런 있거든요. 차이도 있구나. 네, 네. 네, 그럴 때 보면 저는 약간 제가 주눅이 들어요. 너무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좀 너무 아이들을 그러니까 풀어놓는. 아나공처럼 보이나? 뭐 음,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하는데, 근데 저는 제가 풀어놓기는 하되 제 눈에만 있으면 저는 다 허용을 하거든요. 네. 웬만하면. 제 눈 시야에만 들어오면 허용을 하고 좀 너무 막 이렇게 딱 A만 해라, B만 해라는 저는 좀 별로여서. 왜냐면 제가 해봤었었는데 네. 아이들이 제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제가 눈을 딱 돌리는 순간에 완전히 C가 아, 돼버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네, 음. 이제 저는 최대한 방임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제 눈에서만 놓고 있는 상황이고 음, 아이들이 편하게 그리고 그 대신 제가 그 시간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으면 아이들이 안 하는 경향이 있다 싶으면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긴 하지만 제가 과자로 약간 꼬시면서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또 벌떼처럼 달려들거든요. 내가 아, 오늘 뭐 배구 언더 뭐 30개 도전해라 막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어, 우르르 와가지고 도전을 네. 하고 막 이러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음,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가끔 동학년 선생님들 약간 죄송한 거예요. 음, 자기들이 좀 잡아놓은 체계를 내가 너무 흐트러 놓는 건 아닌가 싶게. 그래서 그러시구나. 저는 원래 혼자 들어가는 학년을 되게 좋아해요. 네. 제가 들어가면 그 학년은 어쨌건 제가 다 책임을 맡아서 끝까지 보내줘야 음, 하는 그 학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데 이제 뭐 같이 들어가야 되는 학년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맞아요. 부담을 갖고 가죠. 네네. 서로 협조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서로 네네네. 그래 아 선생님이 약간 자유롭고
그래, 오늘 제가 어떤 연수를 지금 듣고 있는데, 뭐, 교사 치유 연수를 듣고 있는데, 그 생각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약간, 뭐라고 했더라, 엄격한 선생님이신가요? 아니면 친절한 선생님이신가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절한 선생님은 정말 인기 좋고, 그냥 이제 애들한테 좀 약간 자유를 주는 선생님이고, 엄격하다고 하면, 그래도 이제, 뭐, 엄격까지는 요즘 안 통하잖아요. 그렇다고 요즘 뭐, 여러 체벌을 할 수 있나, 뭐, 혼낼 수가 있나. 그렇지만 이제, 딱딱 그 이제 원칙에 맞춰서 하시는 선생님 같은데, 제가 이제 저를 생각해 보니까, 어떨 때는 되게 자유롭고, 저도 이제, 저는 줄 같은 것도 잘, 평상시에는 그다지 이렇게 자유롭게 시작하고 하는데, 제 컨디션에 대해서 되게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수업에. 예, 풀어줄 땐 맞아요. 풀어주고, 되게 네네. 제가 딱 잡아야 될 때 애들 안 따라오면 되게 강해지고, 예, 그런 것 음. 같고, 오히려 저는 약간 남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풀어주진 않지만 되게 릴렉스한 것처럼 저는 늘 느껴졌는데, 이제 김혜정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남녀가 있다 보면 아이들이 분명히 다르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관계적인 면에서 신경이 조금 이제 안 쓸래 안 쓸 수 없고,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이 오히려 남자 선생님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이제 릴렉스하게 풀어주시는 편이신가 봐요. 편이신 것 같고, 오히려 선생님이 이제 그런 선생님들한테 약간 이제 동일시는 안 되니까 이제 선생님이 오히려 약간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 하니까, 네, 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전 고등학교에 이제 첫 번째 왔고, 그리고 2년 차지만 혼자다 보니까 어떠신가 싶어서 이제 여자 교사로서 또 이렇게, 그래도 아직까지 남교사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네네. 학교에. 그래서 어떠신가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여교사, 이제 여체육교사들만의 소통이 없거든요. 소통 공간. 제가 아무리 봐도 전국에 없어요. 여자 체육교사 모임이 하나도 없어요. 저 경북인데, 경북에도 여자 체육교사들 모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선생님들 학교에 선생님들이 보신 경우 있으신가요? 유사나 쌤이나 김혜정 쌤이나 여자 교사 연구회 뭐 이런 거 들어는 어, 보신 적 있나요? 네, 생각을 안 해보셨죠? 교과는 못 봤어요. 네네네. 네, 교과는 못 음, 봤던 것 같고, 음, 가끔 여자 교사 모임이 있던 거는 봤었는데, 그거는 솔직히 예전 얘기. 맞아요. 저도 뭐 국어쌤 이렇게 여교사 모임이 있는 거는 봤어요. 다른 교과에서 저는. 근데 그 남자가 낑겼단 말 못 들었거든요. 근데 여자 교사 쌤, 국어 교사 쌤이었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체육 교과는 그다지 제가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찾아보진 않는데, 경북에 일단 제가 근무하니까 교과연구회가 체육 교사들만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모이려면은 되게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여자 체육교사들이 되게 많이 보이시거든요. 남자분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래서 여선생님들끼리 모이면 분명히 조금 더 소통되는 면이, 학교 현장에서 어려운 면이나 뭐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면이나,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뭐 육아와 관련된 거든지, 또 엄마기 때문에 또는 뭐 여자기 때문에 모성애라든지,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남녀 평등 있잖아요. 타고난 그런 성향 때문에 수업을 할 때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여자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자유롭게 풀어준다고는 하지만 뱃살도 많고요. 꼼꼼하고요. 약간 더 타이트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또 선생님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 하여튼 저는 오늘 김혜정 선생님도 이제 여성분이시고 유사 선생님도 여성분이신데, 저희가 뭐 이제 세 분이서 하지만 남성이 없다 보니까 자꾸 제가 늘 약간 평상시에 힘들었던 부분이나 고민됐던 부분, 한 번 정도 생각했던 부분을 자꾸 이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가워가지고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에 이제 여자 선생님이시고, 네네. 유사 선생님은 지금 이제 또 복직을 앞두고 계시거든요. 내년 3월에. 그래서 오히려 자꾸 이상한 말보다는 수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는데, 네, 반가워서 그렇고요. 제가 그러면 일단 지금 말씀드릴 것 중에 탈춤이라고 하기는, 혹시 지금 이제 제보다도 더 이제 무용이 전공이셨다 하니까 김혜정 선생님 더 많은 걸 또 하셨을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냥 옛날에 부전공이란 용어는 없었고 무용 수업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체육 수업에. 그래서 남자들도 뭐 리듬 체조도 하고 한국무용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체육과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용이라고 해서 따로 많이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스포츠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괜찮으시다면 김혜정 선생님 혹시 전공이 무슨
전공이셨는데. 네, 저는 현대 전공했고요. 현대무용. 한국무용이 부전공이에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러면, 네. 그렇군요. 제가 이게 탈춤이라고 하기는 좀 부끄러운데요. 중학교 한 5년 전까지 계속 중학교 애들 탈춤은 아닌데, 제가 진짜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 발 이렇게 걸음, 그 다음에 손풍사, 이게 뭐 손으로 하는 사위, 뭐 이런 것들 몇 개를 외워가지고, 사실 교본을 만들어서 임용 때부터 이렇게 가끔 중학교 애들 대상으로 탈춤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한국무용이라고 하고 그 안에 내용은 군밤 타령으로 몇 개 동작을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뭐 이제 그 이렇게 동작을 만들어서 어깨춤 추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하니까 약간 저는 이제 사실 체조가 전공이거든요. 체조가 전공이다 보니까 뭘 짜집기를 잘 해요. 그래서 그 한국 무용이 나와 있는 기본 스텝에 뭐 사실은 발걸음이나 손 뭐 사위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전공적으로 하면 아이들이 분명히 못 따라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약간 그때 그 당시는 이걸 만들 때는 오래됐는데 에어로빅도 유행했었고 뭐 맨손 체조도 하고 막 이래서 창작 체조를 많이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5가지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군밤 타령 노래에 이제 중학교 애들한테 수행 평가로도 하고 사실은 이거를 하면서 남학생들도 무용이라는 수업을 좀 접하게 해주고 싶어서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조금 오래됐지만 그래도 한 6, 7일 전에 저희 경북연구원에서 클립 자료를 제가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애들한테 온라인 때 영상을 좀 보여주고 오프라인 되면 탈춤 우리가 이제 한번 배워보고 사실은 탈춤 안에 뭐 우리나라 무용에 대한 뭐 이론적인 거나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수행 과제는 되게 단순하게 요 탈춤 5가지 동작을 가지고 이제 실기 기능 평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매년 했었고요. 이제 올해는 1학기는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 2학기도 지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가 이제 좋아진 것보다는 조심스러워서 저는 좀 이제 뺐어야 한 게 지금 그래서 탈춤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래도 어떤 건지 살짝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화면 공유를 조금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혹시 선생님 화면에 여러 가지 영상 보이시나요? 영상을 열어놨는데 영상은 아니고 파일을. 네, 보여요. 네, 보여요. 네, 여기에 이제 저는 이제 2013년, 17년에 자료 개발해서 클립 자료를 이렇게 보통 짧은 거를 연구원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2번에 걸쳐서. 근데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국민공화 체조나 평균 이게 다 앞에 영역에서 다 했던 거고요. 여기 창작 민속 무용 탈춤이라고 있는데 김혜정 선생님 보고 계셔서 참 창피하네요. 이거 네. 너무 좀 부끄럽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저는 요 간단한 걸로 애들 활동 수업을 하나 했었고 태권도도 지나가고 여기 창의인성 글쓰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맞춤형 체력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오시면 상관없을 것 같고 일단 탈춤 살짝만 보여드리면 이게 김한나 선생님이라고 들으시는데 제가 인사 잠시 나누고 그럼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냥 들어오시면 너무 놀라실까봐 공유 중지를 잠시 하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잠시만요. 스톱하고 요거를 좀 내리고. 김한나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화면에 보이듯이 2분의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제가 지금 4시 54분인데 6시, 그러니까 6시까지 약 남은 시간 동안 하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조금 전에 이제 제 소개도 드렸고, 하지만 하여튼 제가 설문지에 이미 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요. 조금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생님 소개나 선생님 이야기도 좀 듣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표현 영역인데, 이제 사실 제가 표현 영역 안에 아는 거, 또 제가 했던 걸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중간에 또 선생님이 이렇게 또 귀한 시간 줌으로 오셨는데, 알고 싶은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또 질문하시고 저희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좀 공유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조금 보여드리고 네. 말씀 나눌게요. 네. 화면 공유를 조금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영상 탈춤. 네, 보입니다. 네, 질문을 제가 혹시나 화면이 공유가 잘 안 될까 자꾸 좀 여쭤볼게요. 일단 요거는 짤막하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탈춤이라기 좀 그렇지만 바람이 분다 옛날 요걸로 화면은 조금 부끄럽지만 네. 소리가 네, 쌤 소리 안 듣기세요? 네. 아, 소리가 안 듣기 화면은 보이세요? 네. 네네. 아, 네, 잠시만요. 소리 공유가 죄송해요. 조금만 소리를 공유 잠시만 중단하고 소리가 생기는 화면 공유 그다음에 화면 공유 영상을 가서 쌤 혹시 소리 돌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우리나라 들려요. 민속무용은 오랜 세월 동안 민족의 삶과 생활 속에 깃든 정신 문화의 산물이며 풍속이나 생활, 정서를 아우르는 한 민족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무용입니다. 정과 한 탈을 쓰고 탈난 것을 잡아놓는 춤놀이로서 즉 맺힌 응어리와 억눌림, 액, 재앙 등을 순조롭게 풀어가는 것을 뜻하며 적극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탈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탈이란 탈춤을 쓸 때 손목에 작용하는 긴 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은 오늘 배울 탈춤인 군밤 타령의 순서를 안내하겠습니다. 1번 동작은 8박자 양팔을 대각선 위아래로 던지는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번 동작은 어깨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을 영상으로 4번 동작입니다.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음악하고 동작하고 조금 영상이 이게 조금 박자가 안 맞아요, 선생님. 약간 두 박자가 빨라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딱 멈추고 예. 이게 약간 영상하고 요걸 제가 연구원에 받으면서 편집 마지막으로 된 거는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살짝 보여드렸고요. 잠시만요. 이걸 조금만. 혹시 제가 지금 김혜정 선생님이 무용이 전공이시라 하기 때문에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그 4가지 동작이었고 5가지인 줄 알았는데 4가지였고 그때 그 당시 이제 8박자씩 해서 군밤 타령 노래에 이제 자기 혼자 이게 제자리에서 또는 2인 1조로 친구하고 하면서 또는 자리 바꿈으로 마지막에 어깨춤 추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민속 무용 위주로 짰던 거고 지금은 조금 이제 요거를 한 지는 만든 건 한 10몇 년 전에 만들고 2013년도에 연구원에서 클립 자료를 찍었기 때문에 네, 이런 영상이 조금 옛날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그 당시는 이렇게 민속무용을 옛날부터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제 스포츠 댄스 이제 현대무용 쪽에서 그 다음에 발레 같은 경우는 이제 적어도 발레 기본 정도 했었고요. 근데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은 좋아하는데 남자애들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민속무용은 그나마 아이들끼리 약간
외국 민속무용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면서 이게 요 탈춤도 군밤 타령으로 이제 간단하게 사실 차시가 길지 않고 짧게 해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고 수행 평가로도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혜정 선생님 보시니까 어때요? 너무 좀 그렇죠. 너무 간단하죠. 뭐라고 제 영상이라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다. 아니야. 선생님, 뭐, 아이들, 저 같은 경우도 보통은 그러니까 저도 심리 표현이 뭐 그런 거는 했었었거든요. 외국 표현을 하는데, 오히려 한국 무용배가 저희가 전통 표현은 좀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심리 표현으로 해가지고 저가 했던 거는 뭐 치어리딩도 했었었고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국민건강체조로도 했었었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네, 그것도 저희는 이제 제가 가르치긴 한 달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이제 아이들한테 한 2주 동안 시간을 주고 너희가 대형 변화를 해서 지금 네네. 했던 거를 뭐 대형 변화 4번 이상을 해라. 또는 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영역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또 애들도 되게 잘하곤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는 했었는데 저도 전통 표현을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통 표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전통 표현은 저희가 이제 따로 뭐 동아리를 만들거나 그렇죠. 또는 아니면 저희가 이제 학년 말에 저희가 이제 저희가 발표회 같은 거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할 때 보통은 제가 부채춤 같은 거를 아이들한테 다 짜가지고 그런 거는 했었어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네. 그래서 그게 또 되게 힘들어요. 전통 표현은 애들이 되게 싫어하는 그 영역이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도 손은 안 댔던 것 같아요. 네. 설명만 해주고. 네네, 맞아요. 이게 이론적으로 대단하신 하고 저도 거예요. 패스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전통무용, 한국무용 쪽이고, 네네, 맞아요. 거의 외국무용에서 뭐, 그래도 한 개 정도 이렇게 왜 음악 신나는 거 들어서 이렇게 대형 이동하는 거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저는 현대무용 스포츠 댄스는 남녀가 약간 이제 남녀가 있다 보니까 남녀공학에서 약간 처음에는 어색해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 못하지만 코로나가 아니라면 적어도 기본 그 클로즈 베이직 하고 뭐 차차차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애들 음악 4분의 4박자에 신나는 거 틀어주고 하면 그래도 그 시간 뛰면서 춤이라는 걸 춰볼 수 있는 남자 여자 하면 남자들이 좀 궁뎅이 빼고 막 이렇게 하지만 중학교 애들은 그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와서는 아직 스포츠 댄스나 뭐 이런 걸 시도를 못 해봐서 그렇지만 중학교 애들은 되더라고요. 중1부터 중3까지 했을 때 그 길지 않은 차시로 해서 다른 차시보다는 짧게 경쟁활동이나 뭐 오히려 더 도전활동이나 그런 것보다는 짧게 그리고 건강활동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건강체조는 저는 되게 좀 애호가거든요. 원래 좀 좋아해가지고 체조가 전공이다 보니까 그래서 국민건강체조는 지금 뭐든 이게 어쨌든 중학교 1학년 오면 고등학교 1학년하고는 첫 번째 수행도 과제고요. 뭐 체육대회 때나 행사 때마다 준비운동을 저는 이제 그걸로 6분짜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따라해요. 그러면 선생님 해보셨어요? 전반전은 보고 할 수 있잖아요. 왜 되게 운동된다 하다가 이제 후반전만 되면 동작에 막 주먹 찌르기 근거맞게 하면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서 애들은 막 이제 숨이 차죠. 저도 이제 막 이제 후반부 되면 이제 그 동작 자체가 되게 리드미컬하고 이제 운동량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년 중1, 고1은 그 수행평가 꼭 넣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처럼 창작으로 이제 창작체조 한참 유행했고 뭐 지금도 이제 아무리 코로나지만 모든 별로 이렇게 하면 이게 기본 요소 몇 가지 넣고 그거를 이제 순서를 바꾼다든지 음악을 다양하게 적용하면 건강 영역이나 표현 영역에서 창작체조까지도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국민건강체조가 만들어지고 지금 약간 사양이 되긴 했지만 2013년도에 국민건강체조 이제 전국 스포츠 클럽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국에서 한 팀씩 나오려 해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나갔었는데 전교생이 저희 3학년 중에 한 반이었는 작은 학교에 16명이었는데 16명 다 나가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희도 전국에서 그때 3등 했었어요. 정말 역사적으로 하여튼 되게 보람되고 즐거워서 지금도 국민건강체조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프로포즈 했잖아요. 제가 올해 네네. 저희 학교 한번 오시라고 하니까 오신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제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국민건강체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전통무용이나 이제 외국무용이나 이런 것들을 차시를 이게 뭐 이렇게 창작이나 모든 활동을 가면 좀 길어지지만 아니면 딱 정해놓은 어떤 틀을 정해주시면 한 번 정도는 아이들한테 남자애들 남녀공학에 남학생 같은 경우는 좀 정말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표현 영역에서 적어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야, 너 무용 한번 배워봤어? 하면 적어도 이제 무용 뭐 한번 해봤었어요. 그럼 뭐 해봤는데 그러면 뭐 그래도 자기 입에서 뭐 해봤다라고 초등학교 애들은 뭐 좀 이렇게 또 이렇게 놀이로 하는 거 속옷춤 이런 거 다 해봤다고 하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추억 하나 정도는 이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표현 영역 자체가 이제 표현 영역이라는 건 남아 있지만 스포츠 표현으로 요즘 주가 되다 보니까 사실 무용이란 파트는 애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김미정 선생님 애들이 잘 알아요? 무용이란 파트를? 아니요, 아이들이 제가 이제 뭐 무용 수업을 하겠다고, 선생님 이런 걸 왜 하냐고, 체육 시간에. 이렇게 그렇죠. 말을 예, 맞아요.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맞아요. 체육은 5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번째가 표현이다. 어, 어, 넌 어. 당연히 무용은 체육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럼 아이들은 공을 차야지만 이제 또는 뭐 맞아요. 배구를 해야죠. 이렇게 말을 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제 무시하고 그냥 수행평가야 해. 이렇게 우선 끄고는 가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은 제가 국민건강체조를 가르쳤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을 저희는 이제 합반은 아니었고 이제 다 분반이었거든요. 뭐 여자 반이 뭐 5반부터 8반, 남자 반은 1반부터 4반 이랬는데 그냥 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한 3개 무덤씩 무조건 맞춰놓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할 때는 그렇게 자기들끼리 싫어하고 저희가 연습 시간을 제가 한 6시간을 주거든요.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는 하지만 제가 마지막 원래 수행평가 보면서 항상 제가 사진을 찍어놨었거든요. 네, 뿌듯하시죠? 아이들, 네, 녹화를 다 해놓고, 이제 제가 이제 학기 끝날 때 항상 틀어주거든요. 모든 반 걸 다 틀어줘요. 어느 반을 가서 이 반이 제일 잘한 반, 못한 모든 거 다 보여주거든요. 그럼 애들 다 깔깔깔깔 거리고 웃기는 맞아요. 하는데, 그때 보면 남자애들도 약간 후회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잘할 걸 그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의도적인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아이들도 처음에는 진짜 너무너무 싫었다라고 하지만 어쨌건 뭐 생각나는 거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정말 싫었는데 뭐 맞아. 음악 들었는데 기억나요? 또는 뭐 저 정말 싫었는데 선생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건강체조로 제가 6분 동안 열심히 춤을 췄어요. 막 이렇게 하는 애들. 맞아요. 공감돼요. 그런 거 왜냐하면 보면 작년에 네네네. 지금 졸업했던 애들이 했잖아요. 점심시간에 막 음악 틀어 이렇게 하고 그 교무실 뒤에 저희는 되게 작은 학교라서 교무실이 곧 아이들 그 이제 복도거든요. 복도 밖에 정자 있는 데인데 막 점심시간만 되면 그 음악 애들이 다운받아갖고 이제 요령을 아니까 강당에 한참 찾아오더니 이제는 밖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교감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쟤들 뭐하노 하면 여학생들은 땀 빼적빼적 흘리면서 하고 남학생들은 장난치니라고 옆에서 막 어깨 좀 주고 이러니까 쟤네들 약간 좀 이상해진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제가 체조 처음에 한다 하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보던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행평가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끝나는 건 아니어서 끝나기 직전 되니까 자연스럽게 막 그냥 음악 트니까 그냥 따라하고 수행평가 끝나니까 좀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한 1학기 내내는 학교가 교정이 좀 시끌벅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애들이 막 욱하는 그런 약간 뉘앙스가 보이더니 나중에는 그게 참 이게 추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된 거 저도 공감해요. 네, 그 김한나 선생님이 이제 갑자기 사진으로 바뀌셨네요. 김한나 선생님 죄송한데 혹시 학교가 어디셨죠? 제가 왜냐하면 이제 일단 한번 첫 번째 거는 제가 그래도 보여드렸는데 김한나 선생님 김한나 선생님 죄송해요. 이름이 왜 못 찾겠어요? 제가 늦게 참석해가지고. 아니요 선생님 김한나 선생님 학교가 혹시 저 태장중학교에 있습니다. 경기도 태장중학교. 수원에. 네네네. 네. 네. 왜냐하면 선생님 또 아까 중간에 이제 인사도 못 듣고 해서 네. 중학교시구나. 혹시 선생님은 남녀? 공학입니다. 공학이시고 네. 여기가 경기도신 거예요? 네, 맞네. 경기도 수원. 용인. 네. 네. 그러시구나. 지역은 용인인데 집은 용인이고요. 직장은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이세요? 그렇구나. 네. 대장중학교 수원이시구나. 네. 혹시 선생님도 이제 저희가 오늘 만나다 보니까 다 여선생님이세요. 여기 김혜정 선생님은 이제 동방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유사라 선생님은 지금 휴직 중이신데 3월에 복직이시고 그렇습니다. 혹시 네. 선생님 오늘 연수에 들어오실 때 혹시 약간 제가 제시한 게 뭐 탈춤하고 그다음에 이제 활동지 수업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약간 오늘 목표가 있으셨어요? 이렇게 편하게 저희는 사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편하게 참석을 했고요. 네네. 저는 이제 국민건강체조에 사실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들으려고 했었는데 집에 상이 있어가지고 네네. 네, 조금 좀 힘든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수 참석을 못했고 네. 지금도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좀 늦게 참석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피곤하시겠네요. 제가 표현 활동은 이제 표현 활동이 사실 관심 있었던 것보다는 선생님들 저도 휴직이다 복직을 했는데 네,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네. 네네네.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건강 활동에 못 들으셨지만, 네.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 이 자료 하나만 열고 다시. 네.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김한나 선생님 소개를 듣고 나니까 약간 욕심이 생겨서 애들 조금 잠재우고 왔습니다. 제가 표현 영역이라고 했는데 또 이제 사실 그 건강 영역을 저는 가장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그 중1부터 고3까지 제가 수업을 하면서 건강은 꼭 한 학기에 한 챕터씩 들어가고 이제 뭐 도전이나 경쟁이나 이제 표현 하나씩 이제 넣거든요. 안전도 마찬가지. 서술형을 치다 보니까 안전은 이제 기본 들어가는데 사실은 건강은 매번 이렇게 들어가고 건강과 표현은 약간 주제를 약간 어떻게 어느 포커스에 맞추냐에 따라서 음악 주는 게 그렇잖아요. 건강 파트에서 수행을 쳐도 되고 뭐 성취 기준 단어도 되고 표현 영역에서 이제 해도 되고 단 이제 뭐 음주를 기능적인 면에서 본다 하면 건강이지만 이거를 작품을 짠다든지 활동지 감상문을 쓴다든지 뭐 발표 수업 들어가면 이제 표현에 넣어도 되고 그래서 저도 늘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건강과 표현이에요. 그래서 혹시 김한나 선생님도 오늘 이 수업을 제가 남아있는 거 진행하는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간 지금 여성들이 오시고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수업, 늘 추구하는 수업, 남자 체육생들 보면 되게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남녀공학에서 여학생들의 반응은 되게 좋고요. 다소 남학생들이 싫어하는 것 같지만 남자 중에도 운동을 좀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잘한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애들한테 눌려서 내가 기가 죽는 친구들도 좀 있고 성향이 조용한 친구들이 있어요. 의외로 이렇게 막 여학생 같이 앉아서 하거나 이런 거 활동지 꼼꼼히 한 남자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되게 호감을 느끼고 잘 따라와 주고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도 가만히 1년 내내 솔직히 1학기 내내 놀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배구를 생병 가진다 하면 하기도 전에 이미 걔는 배구 기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업 태도가 별로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좀 이게 흐트러진다고 하면 나는 옆에서 기초부터 가르쳐주고 있으면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위주로 가잖아요. 옛날처럼 태도 평가가 있다고 하면 걔는 애 주기 싫은 애들도 가끔 있어요. 솔직히 아이들 말로 잘난 척을 한다든지 남을 이렇게 배려하거나 챙겨주거나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러면 참 애가 인성이나 기능이 다 좋다 할 텐데 그런 애들을 보면 가끔 자기밖에 모르는 애들 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한 번씩 저는 이제 한번 본인도 느껴볼 수 있도록 성장 점수를 주는 거예요. 넣어버려요. 그러면
시작만 A 되고 마지막도 A 되지만 나머지 애 중에 시작이 B인데 결국은 A 되면 똑같이 줘버리거든요. 그러면 활동 점수 30점, 20점 주는 거에서 여학생들이 더 올라가 버려요. 가끔 여학생 같은 남학생들이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와, 체육은 제가 맨날 1등인데 요번에 그 왜 보통 우수 그 뭐지 교과 우수상 주잖아요. 그 여학생이 올라간 것도 있고 원래 제가 꼽아놓고 중1부터 매번 교과 우수 체육은 제 거였는데 바뀐 거예요. 뺏긴 거예요. 애들 말로는. 그런 경우도 조금 있고 했는데 약간 의도성이 저는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체육은 잘하는 애는 뭐 달리기 잘하면 사실 구기 운동 다 잘하죠. 네트 운동도 다 잘하고 뭐 그렇지만 도전 운동 다 잘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성실이라든지 또는 제시하는 것들을 패스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애들은 뭐 A 줄 걸 A, B 줘버린다든지 저도 약간 뭐 그런 거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은 그래도 기능이 한 70%, 80%는 가는 것 같아요. 뭐 남녀 누구나 선생님들 그렇잖아. 남교사나 여교사나 기능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모형이 되게 많이 나죠. 스포츠 교육 모형이나 하나 교육 모형 요즘 뭐 가정 중심 모형이 또 이제 교육부에서 개발이 됐거든요. 제가 올해 연수를 가면서 이제 그 모형도 나타났는데 사실 과정을 보다 보니까 처음에 기능 잔 달리기 뭐 100m 11초 안에 뛴다 하면 가 안 되는 종목 없습니다. 엔간하면 연습하면. 그렇지만 그런 애 중에 저글링이 안 되는 거 요번에 발견을 했고요. 저글링을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A 못 받아. 근데 기능이 없지만 저글링을 꾸준히 연습하는 애 받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저도 이제 배우는 과정입니다. 제가 활동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조금씩 보여드리고 선생님들 또 의견도 조금 여쭤볼게요. 제가 화면 공유로 조금 넘어가서 표현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조금 전에 나왔던 전통적인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저 요 3가지는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선생님? 안전 슬로건? 네. 안전 슬로건이나 창의인성 타이포그래피 같은 경우 제가 그냥 아이들하고 기능에 있어서 기능면을 꼭 한 7, 80% 넣고 한 20%나 30% 가끔 조금 이따 맞춤형 건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50%도 넣거든요. 또 활동을 50% 하고 이제 뭐 보고서 관련된 걸 50% 넣고 뭐 이러기도 했어요. 고등학교 애들도 그렇고 이제 그 과정을 본 거죠. 계획서를 받고 활동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내면서 발표까지. 그렇게 하면 기능적인 면은 활동에 참여하는 부분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활동과 관련된 거라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일단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안전 슬로건 하나 만들었는데 혹시 선생님들 미리 캠퍼스 다 아시죠? 혹시 아세요? 들어는 봤어요. 그러는 보셨고 저는 올해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전국 체육 단톡방도 있다는 건 알겠지만 올해 초대됐고요. 1월인가 12월에 그 미리 캠퍼스도 올해 누구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는 거를 단톡에 보고 갔는데 그 퀄리티가 다르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방학 때 저희는 UCC 대회나 학생회장 선거나 다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스승의 날 맞이 뭐 이런 걸 하나씩 제가 만들었었는데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리 캠퍼스는 무료 폼이고요. 뭐 1000개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 이미지 땡기는 거 내 걸로 문구만 바꾸면 누가 보면 다 이제 전문가한테 맡긴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선생님들한테 다 홍보했거든요. 그랬더니 과학 선생님도 교내 뭐 이제 과학 무슨 대회 하는데 이런 걸로 다 만들고 중학교 뭐 홍보 팜플렛 만드는데 또 이걸로 만들고 막 활용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저희 학교에서 그냥 제가 학생부다 보니까 UCC 대회인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아이고. 근데 요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탔고 뭐 한번 만들어 본 거고 혹시 여기 보시면 이제 안전 슬로건 제가 이제 미리 캠퍼스에서 뽑은 걸 저희 학교 요거는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밑에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 보시면 이런 뭐 안전 수칙 이런 것도 다 미리 캠퍼스로 해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왜 등교계가 바뀌었잖아요. 5월에 그럴 때 선생님 제가 이렇게 활용했던 거고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요거는 이제 스승의 날 할 때 이제 아이들한테 오히려 제가 스승의 날 꽃도 제가 만들어서 올해는 이제 선생님이 써온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 이렇게 미리 캠퍼스 이런 폼이 다 있어요, 선생님. 글자만 제 걸로 넣는 거예요. 중간에 뭐 이렇게 그 약간 작업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 한글 문서 정도의 걸 활용하면 되게 재밌어요, 선생님. 요거는 제가 이제 도전 스포츠 할 때 저글링 플라잉 뭐 사진 넣기 빼기 이런 것들 되게 간단하게 되기 때문에 뭐 그리고 요거부터 이제 안전 슬로건인데 선생님 실질적으로 이제 왜 저희가
그 코로나 딱 터지고 한 3, 4월 되게 헤맸잖아요. 되게 여러 가지로 뭐 지침이나 근거나 이런 것부터 해서 그래서 저도 좀 헷갈리고 애들한테 좀 명시화시키고 싶어서 특히 온라인은 좀 덜하지만 오프라인 되면 지켜야 될 게 많겠다 싶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 봤던 건데요. 이제 하이파이브는 국가적 지침, 뭐 이렇게 근거, 교육부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국가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질본 거, 이런 거 지침을 적어 놨었고요. 다짐 파이브는 제가 우리 온라인이 되면 우리 마음 다짐을 좀 해보자. 실질적으로 하이파이는 못하지만 몸과 마음이 뭐 하나, 또 니와 내가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짐 파이브. 실천 파이브는 이제 체육 수업에 와서 내가 꼭 지켜야 될 지침들, 그렇게 5가지씩을 각각 만들었습니다. 요거 좀 순서가 그런데 이건 스승이 날 때 제가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오히려 뭐 이벤트를 좀 해봤던 거고요. 제가 요거 안전 슬로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사실 처음에는 한글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PPT로 만들고 했는데 PPT 버전은 안전 슬로건 5. 요 내용은 다 똑같은 건데 PPT로 만들어서 온라인에 올려주면서 이제 뒤늦게 미리 캠퍼스라는 폼을 보니까 더 눈에 가시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출력까지 해서 오프라인 때 활용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았으면 선생님들이 이제 저는 여기 청신호 제 이제 슬로건인데 이런 것들 바꿔서 쓰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하이파이브는 못 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국가적 지침, 가은 지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다짐 파이브, 이건 제가 5개를 만들었어요. 그때 그 당시 그냥 말을 막 짜내기 시작했어요. 할 것도 없고 집에서. 그때 그래서 뭐 일심동체, 2 몸은 2배로 멀어도 마음은 2배로 가까워지기, 뭐 3 하루 3번 체온 체크하기, 뭐 4 우리 모두 사랑의 정의가 저는 이런 건지 몰랐어요. 근데 애틋하게 좋아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냥 표시도 아니고 열정적인 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애틋하게 이제 기다린다, 뭐 약간 그런 면이 좀 있길래 우리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은 걸 좀 절제하자 이제 이렇게 붙여봤고요. 오늘이 행복합니다. 곧 오프라인 만날 건데 또 오프라인도 잘못하면 온라인으로 바뀌니까 하루하루 좀 이렇게 행복하게 즐기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고요. 요게 이제 체육 시간에 지켜야 될 거. 요거 지금 색깔이 안 바뀌었는데 네. 선생님, 저기 뭐지? 그 화면에 선생님 보는 화면하고 같이 함께 공유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죄송해요. 지금 어떤 면이 보이나요? 그 파일명만 보이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요? 김혜정 쌤도 그래서 그러세요? 볼 때는 지금 수업 대비 안전 슬로그 뭐 이제 이런 것만 보였었어요. 팔명. 네. 안전 슬로건. 파일명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화면 공유해서 다시 네. 한번 공유를 해주셔야 보이는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공유가 안 됐군요. 네. 이제 PPT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네, 죄송했어요, 선생님. 한 번 더 여쭤보고 바꿨어야 되는데, 이게 화면 공유할 때마다, 이게 해야 파일을, 되는 거예요. 네네,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게 되더라고요. 여기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3가지. 하이 파이브, 다진 파이브, 실천 파이브. 요런 거는 선생님 그냥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었지만, 선생님들이 활용하셔도 되고, 변경하셔도 되고, 혹시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뭐, 제가 붙인 거지만,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또 다른 의미로 또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실전 파이브. 체육 시간에 해야 될 거, 뭐, 선생님들 다 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는,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을 때였어요, 3월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인지를 시키겠다고 수업 시간에 온라인 수업할 때마다 이제 애들한테 읽기 했어요. 오늘 1번 읽어보자. 선생님이 또 설명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애들이 말만 해도 다 알죠. 오프라인 와서도 반복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 저희가 공문에 내려온 거 이제 주로 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물통 갖고 온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챙겨 다니라고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일단 다들 공유가 또 꺼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요거는 PPT 버전이었고요, 선생님. 제가 요거 미리 캠퍼스 버전으로 보여드리면 화면이 조금 열리는데 조금 걸려요. 혹시 선생님 화면 보이시죠?
화면 네,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이게 미리 캠퍼스에서 제가 있는 폼에 뭐 토끼 모양의 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이제 이런 걸 온라인상에서 저는 구글 클래스룸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중고 다 했는데 거기 올려준 애들이 되게 재밌어하다, 귀엽다 하고 뭐 그래서 애들한테 미리 캠퍼스라는 거 활용해서 학생 선거 때도 포스터 만들려고도 하고 뭐 이제 또 보고서 할 때도 뭐 이런 틀을 쓰면 무료라고 얘기해주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다짐 그다음에 실전 파이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출력해가지고 온 강당이고 뭐 교실이고 막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던 부분입니다. 요거는 그다음에 일단 자료를 조금 쭉 보여드리고 선생님,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창의성 글쓰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저는 이제 이때까지는 학기 말에 또는 학년 말에 이제 보통 체육과 이게 축제할 때 부스 있으면 체육과 부스 따로 잘 없잖아요. 거의 기능 위주로 하니까. 그래서 또 여성 선생님이고 뭐 또 활동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게 한 10년 전부터 창의인성 글쓰기. 그때 창의인성 연구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해 본 거를 크게 한 3가지 주제를 주고 글과 그림을 한번 적어보자, 표현해보자. 딱 칭찬 3차시 정도로 생각하고 주제에 대해서 서로 막 토론도 하고 그때 재밌었잖아 막 이러면서 애들 입에는 사탕 하나씩 줬어요. 되게 추억을 좀 학기 말이니까 학기 말 1학기 동안 했던 체육 수업을 한번 쭉 떠올리면서 얘기도 하고 사탕도 먹으면서 뭐 어떤 스토리인지 글과 그림을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발표까지. 그러면 이제 추억이 1학기 말게 정리가 되니까 어떤 친구는 A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고 어떤 친구는 혼난 B 수업이 기억에 남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공유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의인성 글쓰기를 한 10몇 년 정도 해왔는데 이거는 뭐 학기 말이나 뭐 학년 말이나 하고 이 결과지를 이렇게 전시를 했더니 체육과도 뭐 이런 공감을 그러니까 보통은 국어 시간이나 저희 왜 보통 하나로 수업 모형 들어오면서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선생님.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하니까 3년 내내 하면 안 돼요. 3년 내내 하면 어떤 생각이에요? 작년에도 했는데. 선생님 또, 그러니까 그의 수업이 달라지는 내용인 건 맞지만 활동하는 게 국어 시간에도 글쓰기 있죠.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죠. 요즘 융합으로 많이 하니까 저와 똑같은 그런 활동지를 모든 교과에서 섞여서 하니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체육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움직이고 놀고 싶은데 노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활동하고 싶은데 교실에서 해야 돼요. 그 애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교실이란 자체를. 그러면 가끔은 들고 밖에 운동장에 가서 앉고 싶은데 앉아서 뭐 그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반복적으로 하긴 좀 그래서 보통 중학교 1학년 저는 많이 하고요.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운동 기능 쪽으로 하고 아니면 3년 중에 한 번 정도는 수행 평가했다면 2학년, 3학년 때는 하고 싶은 친구 그래 내면 약간 보상을 줍니다. 뭐 이제 기념품 같은 거 뭐 좋은 거는 없지만 수첩이나 뭐 맛있는 거나 하여튼 여름에는 음료수나 이렇게 활동지 참여할 사람 해서 받아서 연말에 이제 또 이렇게 대표로서 하기도 하고 지금은 교과 우수 시상을 많이 줄였잖아요. 학교장 시상이 인정되면서 그렇지만 남발하지 말라고 해서 뺐는데 원래 창의성 글쓰기 시상까지 해서 뭐 1등, 2등, 3등 이렇게 별표 붙여가지고 대상 우수나 이런 것도 막 연말에 보여주고 그러니까 중학교 애들 이런 거 되게 좀 좋아했고 고등학교 와서는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의미가 커야 되는데 보상 부분이나 이게 그 시상이 붙으니까 이게 가볍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조금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단 이제 고등학교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타이포그래픽이나 창의성 글쓰기를 이제 기능이 한 80%라면 한 20% 정도 참여 점수 정도 주는 걸로 저는 이제 사이드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좀 구성을 했는데요.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화면 보이시죠? 제가 창의인성 글쓰기에서 여기도 제가 이제 클립 자료도 있긴 하지만 일단 요거 갖고 있는 자료를 조금 번거롭지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유하고 열고 창의인성 글쓰기가 간단하지만 그래도 PPT나 과정안으로 제가 공개 수업까지 했는 적이 있거든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선도교사 수업 공개를 하는데 실기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해서 이렇게
세부 과정안도 만들어 봤었습니다. 혹시 공유에 가서 PPT 보이시죠, 선생님? 네. 3S를 해갖고 한참 저는 이제 이름을 붙인 게 하는 스포츠, 기능적인 스포츠, 그 다음 보는 스포츠, 저희 영상이나 뭐 여러 가지 왜 이제 참여하지 않는 그날에 왜 아픈 관찰자들 있잖아요. 그럼 보는 스포츠, 느끼는 스포츠는 이제 서로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3S를 되게 한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게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많이 했던 활동들 중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체육가 어떤 거가 남아있나요? 하면서 이렇게 장애인성 글쓰기, 뭐 체육 그 감동의 순간 생각하고 나누어 보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목표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스포츠 활동을 친구와 함께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주제를 먼저 정하는 주제는 이게 선생님들 뭐 바꾸셔도 되겠지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 또는 기억에 남는 체육 수업 아니면 가장 즐거웠던 체육 활동은 왜 기타 뭐 스포츠 클럽이나 점심시간이나 애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 중에 이렇게 하나 선택하라고 해서 번호를 적고 주제를 먼저 하나 붙여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운동, 나는 옛날부터 야구를 좋아했다. 그러면 야구하고 이제 뭐 어떤 운동. 저는 이제 체육 시간에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데 어떤 애는 약간 육상을 좀 하는 애인데 체육 시간마다 체육 수업을 못 시키고 육상을 시켰어요. 이제 대회 준비 때문에. 그랬더니 체육 시간에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힘들었다. 달리기 하는 모습만 그려놨더라고요. 뭐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글쓰기와 그림 시간을 또 이제 두 번째 시간 주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발표까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차시가 길진 않아요. 그래서 학기 말이나 이런 것들 영상을 해갖고 이제 촬영해서 이런 데 이제 아이들한테 틀어주고 이렇게 마무리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과정안을 좀 보여드리면 평가 배회 과정안. 요즘은 과정안을 많이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거의 수업 도안 정도 뭐 이제 그 간단하게 한 장 정도를 만들어 수업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통 그렇게 하는 편인데 요거는 이제 뭐 공개 수업 할 때 제가 세안을 짰던 부분인데 09에서 이제 1호로 바뀌면서 약간 이런 어떤 그 단원의 성취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이때는 좀 그때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제가 이제 음악 줄넘기 국민건강 체조 맞추면 이걸 2학기에 이제 했던 거예요.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로 수업 모형이라는 틀로 아이들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표현 영역이거든요. 표현 영역을 쭉 묶어서 이제 보통 중1이나 중1, 2, 3중에 한 학기를 수업할 때 특히 중1 음악 줄넘기나 국민건강 체조를 꼭 해요. 그 다음에 맞춤형을 이렇게 음줄 국민을 이제 1학기에 넣으면 맞춤형 2학기 첫 번째 수행평가 보통 좀 많이 넣고요. 이렇게 창의인등 글쓰기는 이제 수업에 넣을 수도 있고 평가로 넣을 수도 있고 그냥 활동지로 학기 말에 이제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 세안은 제가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PPT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 수업까지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하고 해서 여기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작년 아이들의 선배 자료를 보여주면서 후배들에게도 너희도 이런 추억들을 만들어 봐라 하면 교실에서 했던 활동입니다. 또 쌤 어떠세요? 지금은 창의인성 글쓰기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런 수업을 딱히 똑같은 수업이라기보다는 이런 수업을 조금 하시는 편이신가요? 활동지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름 붙인 건 활동지 수업인데 선생님들 혹시 어떠세요? 저는 따로 시간 잡아서 하거나 또는 뭐 저는 이제 노트를 만들어서 수업을 했었어요. 노트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뭐 끝나기 5분 전에 아이들한테 이제 정리할 시간 주고 그거 그 시간에 갖다 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이 다 끝나면 그 활동지에 제가 그날 도장을 찍어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도장 찍은 개수로 제가 나중에 수행평가 점수를 주고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것도 좋네요. 선생님이 약간 일지라고 하셨나요? 일지? 네네. 그러니까 책을 만들어줬어요. 옛날에 인천에 수업을 제가 연수를 갔었었는데 그 육상 선생님이 주셨던 이렇게 모델이 있었었거든요. 책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신다고 하셨던. 그래서 네네네. 그걸 약간 감안해서 저희는 그때는 체육으로 되어 있었던 걸 제가 표현 활동으로 바꿔가지고 그걸로 했었었죠.
그래요. 저는 이제 저희가 그래서 표현활동 다 넣어가지고 아예 싸잡아서. 다 나눠서. 그래요. 약간 벤치마킹이라 해야 되죠. 저희가 다른 음. 교과 이제 수행평가, 이제 평가 계획 1년도에 받아보면, 이런 활동지 수업을 많이 하는 게 국어도 많이 하고요. 미술, 뭐 기가도 하고, 과학도 하고, 되게 수학도 하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요즘 전교과가 다 하는데, 다른 교과 수행평가 계획을 저도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보면 벤치마킹 할 게 너무 많아요, 선생님. 그래서 갖고 와서 체육으로. 그래서 저도 작년에는 나눔 일지, 이제 수업 나눔 일지 그 양식이 있었는데, 그 수업 나눔 일지에 적다 보니까 좀 안 돼서 그거는 담임으로서 그냥 이제 그 학급 모둠의 일기장 이런 건 했었고요. 수업 시간에는 그날에 일지 작성해가지고 의견 나누기, 수업 나누기 해서 수업 전, 후, 그거 적으면 그날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도 이제 수업에 그 개수대로 이렇게 점수화도 하고 아니면 점수화를 자꾸 하니까 이게 경쟁이 너무 붙으니까 이게 의도가 약간 바뀌더라고요. 생각하고 이제 그 다른 친구 적은 것도 좀 보고 공감도 좀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막 경쟁이 붙으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왜 글씨 막 대충 적어서 두 줄 적고 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상을 좀 했었어요. 뭐 까지 안아주기, 뭐 간단한 거 사탕 안아주기 이런 거 하니까 사실 내가 적으면서도 다른 친구 적어놓은 것도 좀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때 뭐 1년에 요만큼씩 모이기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했거든요. 그래서 김혜정 선생님처럼 이제 혹시 학교 현장마다 하기나 해요. 근데 방법이 좀 다양한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조금 이렇게 다른 교과나 우리 교과 선생님들끼리 연수회 가면 많이 하잖아요. 칭찬 도장도 국어 선생님 하는 게 아니고 체육 선생님 다 하거든요. 저도 칭찬 쿠폰 지금 작년에 했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약간 하면 안 하는 것보다 좀 귀찮으시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에 되게 좀 뱃살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초등같이 유치한 것 같지만 뭐 그래도 유치하다 하면서도 먹는 거 앞에서 보상 앞에서 싫어하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팁으로 혹시 유사라 선생님 학교 현장에 가시면 뭐 적어도 체육생님 뭐 한 10만 원 정도 뭐 사탕 이만큼 사놓고 뭐 과자 요만큼 사놓으면 잘 써먹어요. 사실 체육생님들이 왜 물건을 많이 옮겨야 되잖아요, 선생님. 기구 이런 것들. 그럼 저는 애들이 저를 좀 피하긴 피해요. 초에는 뭐 받아 먹으려고 많이 오다가 나중에 자꾸 피하는 게 쌤한테 가면 뭘 자꾸 시켜요. 야야 이거 좀 니 왔네. 이거 좀 옮겨줘. 이리로 갖다 줘. 그리고 막 이게 좀 정리해봐. 아우 쌤은 너무 머리가 아파. 막 이러면 처음에는 자진을 막 해주다가 나중에 보상을 받다가 나중에는 한 1년 지나면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줘요. 이제 절 피해 다니죠. 약간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들은 그래도 좀 약간 좀 더 파워 있으신 건지 하여튼 좀 도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치울 거 이렇게 무대 앞에 늘 이렇게 퍼슬려 놓고 하거든요. 뭐 줄넘기도 있고 악력기도 있고 뭐 하고 싶은 거 꼭 해봐라 이렇게 퍼슬려 놓다 보니까 매 시간 수업할 게 또 많아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좀 자진해서 도와주는 반면에 남학생은 막 시키면 막 피해서 도망 다니죠. 그래서 여학생들 좀 이렇게 정리 도와주면 보상도 하나씩 주고 이렇게 합니다. 혹시 사진 보이세요, 선생님? 요거 띄워놨는데 혹시 네. 제가 이렇게 뭐 체육 수업 활동 늘 바뀌어요. 이게 아무리 똑같은 의도지만 대상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또 그에 이제 제가 막 연구를 스스로 하다 보면 약간 이게 또 약간 아까랑 또 바뀌었죠. 19년이거든요. 이미 시작한 지가 조금 되고는 수업 그다음에 체육활동 뭐 동아리가 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 창체가 또 이제 들어오면서 애들이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되게 애착 있게 하는 왜 스포츠 클럽은 또 달라요. 애착이 더 있죠. 아까 김혜정 선생님 말씀처럼 무용을 좋아해서 만난 친구들하고는 퀄리티가 달라요. 탁구가 좋아서 온 친구들은 뭔가 하나 더 배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일반 체육 수업에는 그 많은 적어도 19명 저희는 이제 20명 기준에 16까지 있거든요. 작은 학교는 5, 6명 있는 학교도 제가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 수업과 동아리 활동과는 또 뭔가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여튼 주제를 정했던 기억이 나고요. 요렇게 애들 화면인데 이건 조금 작년 거라서 지금 가은중학교 애들 이제 와서인데 조금 이제 정말 약간 초등학교 7학년 같은 느낌이었지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거 말고 제가 청신호에 이제 애들 이렇게 이제 참여 요게 선생님 아이들 요 앞에 거 잠시만요 그림 그리고 있는 모습들 이게 작년 저희 학교에 이제 애들인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청신호에 다음 카페 청신호에 가시면 2013년, 14년 보면 애들이 그림을 진짜 잘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만화 그림처럼. 그런 애들은 정말 진짜 작품 같아요. 하나 딱 이제 걸어놓으면 미술 시간에 작품 그린 거랑 똑같아요. 축제 때 걸어놨는데 되게 호감이 많이 가고 애들이 서로 야, 니 진짜 잘했다. 그러니까 체육 시간에 했는 작품인데도 야, 니 그림 진짜 잘 그렸다. 그리고 어떤 애는 시를 막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국어 시간도 아닌데 체육 수업 시간에 체육 활동을 시로 표현하니까 이게 자연 융합 아닌 융합이 되고요. 국어 선생님이 와서도 야, 니
5 시간에 배운 거 여와 적어놨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연말에 뭔가 보여줄 거리가 체육 수업에도 당연히 기능을 하는 건 맞지만 기능을 아까 혹시 이제 김한나 선생님 영상을 자주 찍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부지런히 영상을 찍거든요. 동의 받아서 연말에 보여줘요, 애들한테. 그러면 한쪽에 뭐 영상만 틀어놓고 끼리 넘어가요. 누구 저 동작만 봐도. 그래서 그런 재미를 좀 활동지 수업을 통해서 저는 좀 요즘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름은 활동지 수업이 아니라 그냥 활동지 뭐 이런 종이를 많이 쓰다 보니까 활동지라는 내용을 이제 제가 좀 붙이게 됐고요. 아, 선생님 제가 2017년 거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때 애들이 좀 또 사진을 제가 PDF로 떠놓은 게 있네요. 3학년 거. 혹시 김한나 선생님은 학년이 지금 중1, 2, 3 다 하세요? 아, 저 1학년만 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1학년. 예, 작년 학기제였고, 그러시군요. 부담감은 조금 없으시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뭔가를 또 많이, 이렇게 좀 막 활동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으시지 않아요? 저도 중1을 하거든요, 지금. PDF를 좀 여는데 조금, 이제 열렸다. 혹시 선생님. 왜 잠그는데 잠그지 말라니까. 안 돼요. 잠시만요. 선생님 혹시 보이시나요, 화면?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또 2017년도 거거든요. 또 다른 학교, 그 전에 있던 학교 애들 건데, 이게 3학년 애들,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제가 이제 축제할 때, 예, 그러니까 약간 아까 애들은 중1 애들이 지금 중3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중1 애들 또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얘는 스포츠 클럽 이제 탁구 시합도 나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다른 쌤들하고 막 팀 짜서 그때 한참 이런 것들이 호감이 갔고, 얘는 그림을 좀 재우고 이렇게 스포츠 클럽으로 했던 애들이 이제 탁구 작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탁구 수업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탁구에 대해서 동아리가 되게 많았다. 이건 기억이 납니다. 거의 탁구가 많네요, 이게. 오랜만에 저도 열어봐서. 이거는 골프. 제가 동아리가 되게 많았고, 이건 배드민턴. 이건 저희가 포켓볼이 있었어요. 경북에 유일하게 포켓볼이 있어서 차유람 선수 이제 스포츠 스타로 모셔가지고 포켓볼이 또 한번 유행했습니다. 저희가 또 그런 영상. 뭐 이제 2학년, 3학년 것도 있지만 그거는 또 아마 다음 청실에 다 올려져 있을 것 같고요. 영상 하나 아까 제가 창의동 글쓰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열고. 혹시 선생님 영상 창의성 글쓰기 쓰나요?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 들리세요? 그것도 연구원에서 개발했지만 그냥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과 체육 활동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고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해 느꼈던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창의 인성 글쓰기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행복한 삶에 대한 중요성과 행복이 건강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행복이 운동으로 인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단원 건강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건강이란 용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 활동을 쪽에 통하여 좀 찍었었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아까 봄에서 시작해서 PPT 보여드렸던 거 3S 주겠습니다. 네, 활동 설명을 좀 하고요. 사진들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1등, 2등, 3등 작년 했는 거. 선배들의 창의인성 글쓰기 자료도 참고하고 감동도 하시고요. 지금껏 실질적으로 학생 요거 영상. 남자애들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잘하고. 중학교 애들은. 나 저거 생겼어. 네, 막 사실 이거 하기 전에는 입에 사탕을 하나씩 넣어줘요. 행복하게 일단은 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자기 가장 재밌었던 거 한번 기억해봐라. 이야기도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니까 이야기도 한번 해봐라 하면 사실 밖에서 이야기하는 건 못지않게 떠들면서 적으면서 여기 2017년도 이제 애들 모습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애들 활동지 되게 다양하고 저도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행복이 어떠한 순간에서 나타나고 학교 생활에서 어떠한 행복으로 제시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건강 활동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 했던 부분입니다. 네. 혹시 어떠세요, 선생님? 지금 뭐 창의인성 글쓰기 혹시 유사 선생님 한번 보시니까 감은 오세요? 이게 제가 했던 거라서 뭐 평가받는 느낌 같다. 유사 선생님 지금 애기 보고 계신 것 같고 혹시 어떠셨어요? 김한나 선생님, 김혜정 선생님 어떠셨어요? 앞으로 1, 2차시 정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셨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자유학년제라고 하시니까 사실 성적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서술해가지고 뭐 아이의 성장이나 이렇게 막 그런 걸 적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1학기 저글링 수업을 하면서 나만의 저글링 만들기를 받았거든요. 이제 그 작품을 받으니까 그 작품 속에 뭘 넣고 밖에 뭐 넣고 왜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다 다르니까 적어줄 거리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하나하나 사실 이런 활동을 하시면 동일한 기능 운동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달리기 한다 하면 우수한 달리기 폼으로 뭐 스피드 있고 뭐 아이들 뭐 체력적인 부분이나 끈기력이나 뭐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데 활동지를 하면 그 아이가 직접 말한 거나 적은 걸로 제가 오히려 환원을 해서 제 거리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지금 고등학교 애들도 과세특에 되게 예민하고 이렇게 민감하거든요. 학종이나 이런 거 관련하는 거 체육이 아니더라도 그런 애들도 1500자 다 적어줘야 돼요, 솔직히. 근데 제가 글쓰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말밖에 없어요. 플라잉 디스크를 해도 뭐 발의 각도나 스윙이 정확하고 뭐 그래서 그럴 때 뭔가 활동지를 하니까 그 아이가 적은 글을 보고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안정된 뭐 우수한 그리고 뭐 완성도가 높은 뭐 작품지를 만들어낸 그리고 막 그렇게 나름대로 그 글쓰기가 아니고 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가 했는 그 느낌을 그대로 적어주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활동에 이렇게 넣기는 그렇고요. 만약에 한 학기에 2개를 수행평가 친다 아니면 3개를 치면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좀 그래요. 기능 위주로 하고 또 하나는 뭐 이제 활동지를 이제 겸비해서 하고 하나는 뭐 안전 이제 서술형 평가 놓고 뭐 그런 식으로 좀 하거든요. 근데 모든 종목의 활동지를 다 넣어버리면 체육생이 뭐 운동 안 하고 뭐 활동지만 해 질려 막 교실에서 하라 그러면 숙제가 많아. 지금은 이제 과제형을 못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다 해야 되거든요. 수업을 운동장에서 안 하고 계속 교실이나 도서관이라고 하면 되게 질릴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감 없이 하려면 한 학기 정도에 한 어떤 뭐 영역 정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김혜정 선생님 어떠세요? 고등학교에는 이게 될까요? 저희 애들은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거의 다 자습 분위기라서 그렇죠. 맞아요. 제가 따로 주지는 않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이 그걸 보고 부러워하기는 하나 솔직히 저는 덤비지는 못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라서 중학교일 때는 가끔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자에 들어가 있었을 때 애들한테 5분씩 주고 하고 그럼 애들이 맨날 펜 들고 오라고 하면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깜빡깜빡하고 있다고 오는 애들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섣불리 덤비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제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거를 보면 부럽기는 한 거죠. 부럽기는 하지만 저는 감히 못 덤비겠고. 아니 공감해요. 그런 분이 아니죠. 저도 지금 고등학교 왔잖아요. 창에서 글 쓰기는 아예 못했고 그래서 조금 이따가 타이포그래피라고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제가 창안한 게 아니고 작년에 이제 우리 학교 지리 선생님 고3 담임선생님이 지리 수업에 요걸 했다면서 작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활동지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깎고도 막 보이면 막 뭐 이거 어떻게 한 게 뭔데요? 하고 물어보는데 활동 이제 지리 수업에 지리와 관련된 걸 타이포그래픽에서 글자로 그래픽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거 메시지를 근데 딱 봤는데 너무 와닿는 거 제가 좀 이따 보여줄 건데 그래서 이거 체육 수업 시간에 해도 안 될까요? 하니까 그 이제 선생님이 좀 젊으세요. 남자 선생님이 좋겠네요 선생님. 만약에 배구 수업 시간에 배구와 관련된 거 뭐 방법이나 규칙에 선생님이 딱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 같은 경우는 1학기 말에 창의성 글쓰기 이렇게 했던 게 있다.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종목과 연관해서 어떤 종목을 3가지를 배웠다 치면 3가지 종목 중에 선택해도 되겠다. 아니면 그 한 종목에 대한 걸 해도 되겠다 해서 정말 작년에는 못 넣었고요. 작년은 뒤에 2학기에 넣었다. 올해는 거의 다 넣었습니다. 타이포그래픽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구 수업을 하면요. 배구를 80% 기능, 만약에 언더, 오버, 토스, 뭐 서비스 치고 20%는 타이포그래픽, 그러니까 배구와 관련된 용어나 방법, 규칙을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 그림에 대한 댓글을 달아서 활동지로 내면 그게 20%예요. 그러니까 활동지는 거의 A, B, C, D, E로 안 나누고 거의 상중하 정도. 이제 정말 눈에 확 띄는 애들 있어요. 그럼 그거는 A. 그리고 최소한의 노력과 어떤 요소가 다 들어가면 중. 그리고 뭐 하나 빠뜨렸다. 뭐 적는 거 없다. 뭐 그림이 너무 그냥 연필 뭐 스케치 정도다. 그러면 하. 근데 애들도 알아요. 딱 저거 진짜 잘 그렸다. 그리고 방법 규칙 설명 딱 됐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상중했는데 그런 타이포그래픽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선생님 말씀처럼 창의성 글쓰기는 고등학교에서는 좀 약간 뭔가가 2%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이거를 하나의 전체 영역으로 수행 과제를 주기는 되게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실 실수가 안 많아요. 고등학교 고3은 한 단이죠. 고1, 2가 2단이거든요. 중학교는 적어도 이제 김한나 선생님처럼 3단이나 스포츠 글까지는 4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도 조금 있고 제가 이제 2학기에 저번 주인데요. 마이크하고 스피커를 다 샀거든요.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오픈 수업을 바뀌면서 마스크 끼니까 소리가 잘 안 듣기니까. 그랬더니 이게 약간 캐리어 같은 스피커에 이동하면서 그래서 강당이나 운동장 들어갔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마이크 조절하면 노래방 소리 나잖아요. 그 갑자기 지금 용어가 기억 안 나는데 그게 와 울리는 에코 그 조절하면 그냥 마이크만 제가 잡으면 애들이 노래 한 곡 부르라 하고 막 그래요. 또 본인들이 부르고 싶다 하고 그래서 저번 주에는 아예 공개했어요. 너희가 노래 부를 준비돼 있고 마이크 딱 좀 노래 부를 자신 있으면 1시간이면 내가 마이크 넘기겠다. 그러면 진짜 근데 준비해요. 쌤 오늘 노래 부른 날이에요. 그래 제가 잡고 있었잖아요. 내부터 불러볼게. 그리고 이제 풍선 노래 불렀거든. 노란 풍선 이렇게 부르고 나니까 애들이 마이크를 안 주는 거 이제 1시간 내내 마이크를 안 주는 바람에 다 뺏겼어요.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4단위 정도 되니까 그냥 1시간은 너희 진짜 그냥 이렇게 좀 즐겨라. 마이크 끄고 노래 부르고 애가 기타를 들고 왔어요. 동아리 반 애가.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안 해주겠어요. 그래서 약속은 지켜야 된다 해서 좀 그렇게 약간의 여유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김한나 선생님도 혹시 고등학교 근무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에 딱 오니까 제가 2년차 되니까 애들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더 느끼게끔 해주고 싶은데 일주일에 딱 한 번이에요. 월요일마다 돌아오는 한 번. 또는 2번이면 저는 이제 월급이 고등학교 수업이거든요. 월요일 하고 중학교 수업 3일을 하고 금요일 오면 다 까먹고 없어요. 뭔가 되짚고 뭐 하기 바쁘고 또 주말 보내면 월요일 되면 또다시 느낌, 새로운 느낌. 그래서 여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만나면 미안해요. 좀 이렇게 자유시간도 주고 싶은데 뭐 수행 과제도 좀 해야 되고 뭐 그렇다고 1시간 정도는 논다고는 하지만 그 노는 것도 자습 달라는 애 있고 운동하고 싶어 하는 애 있고 정말 각기 다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등학교 오니까 중학교 1, 2, 3학년 수업은 제 마음대로 굴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고등학교는 아직 경력이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요령이라든지 노하우가 그래서 조금 바쁘게 진행하느라고 그렇게 못해요. 그 타이포그래피 한번 보여서 요거 보시면 뭔지 이미 유사라 선생님은 지난번에 제가 다른 탁구 수업 할 때 이렇게 같이 병행해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고요. 그래도 요거 하나 딱 보여드리면 뭔지 딱 대본에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는 이제 것 같은데 요거 이제 PPT로 저희 지리쌤한테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 걸로 확 바꿔버렸습니다. 선생님이 써도 된다 하셔가지고
보통 모든 종목에 활용하실 수 있고요. 잠시만요.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세요? 네. 네, 여기 요거는 이제 이 무슨 글자인 것 같으세요? 스키 보이시나요? 이제 글자가 스키. 네. 네네네. 나 처음에 이거 볼 때 못 맞춰가지고요. 나 이건 지금 이건 뭐지? 제가 이건 인상? 아니, 뭘까요? 반대인가? 죄송해요. 이건 정답을 모르겠다. 너무 오래돼요. 제가 이거 받은 1년 지나니까. 이런 빙상. 거는 바로 아시겠죠? 석유. 빙상 같은. 아까 빙산. 아, 맞아요. 선생님 빙산. 와, 빙산 맞아요. 기회를 잘 오셨네. 저 이거 보는데 모든 선생님 붙어가 이거 뭔지 막 이제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봤죠. 그러니까 저는 수업에 활용할 생각으로 이거 뭐 그냥 아이디어가 번뜩 하더라고요. 뭘까요? 선생님? 기절풍? 이런 건가요? 네, 기절품. 기절풍. 이건 뭘까요? 라단? 라만데? 라단? 라마단 같은, 희한한데? 그죠? 어, 이거 어렵다. 이거는요? 어떠세요? 쉽잖아. 이건 쉽죠? 고령화. 고령화 시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리 수업에서 나온 건데, 네, 그 안에 소스는 여러 가지 글자가 왜 안 넘어가노? 이거 맞추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디 선생님들 다 붙어갖고 그날 막 이게 지금 천천히 넘길게요. 저. 언제까지 공부할 거야? 조금만 시영아. 언제 밤 되고 있어? 어야. 힌두교 뭐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데 끝에 보시면 제가 그냥 이건 원래 지리 선생님이 넣은 문구를 저는 체육 관련 종목이나 체육, 스포츠, 축구, 배구 다 용어나 규칙, 방법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이포그래프는 원래는 활짝 서체의 문자를 통해서 이제 그 사진이나 그래픽 디자인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의 이제 기법인데요. 이거를 그냥 수업 시간에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이제 구안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저는 그거 보고 나 쌤 자료 좀 나도 벤치마킹 해야겠다 해서 또 사진을 쭉 보시면 쌤도 또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제가 아이들 사진 이렇게 찍어 놓으면 연말에 이렇게 부착하고 그 다음에 PDF 파일 떠서 내년 후배들한테도 좀 활용하고 또 저도 사실은 재미있어요. 지금 이런 거 애들 활용하는 거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제본 떠놓으면 저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보람도 있고. 근데 요거를 만약 100% 다 이걸로 해버리면 아이들 되게 형평성이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수행 평가로서 그런 이제 고등학교는 부담스러울 것 같고 저는 다 고등학교 배구 수업을 했고요. 작년에 고2 탁구, 고1을 배드민턴 했거든요. 그 다 20%씩 활동지 넣고 80%는 기능으로 잡았어요. 작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무리는 없고 저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도 반영이 될 뿐더러 여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 교과 우수상을 여학생이 받아갔어요. 여학생이 작년에 배구 농구를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고3애가 배구를 체육과 갔어요. 그러니까 걔는 이런 요거 지금 보이시나요 혹시? 배구 요거 화면 보이시나요? 김한나 선생님? 아니요, 지금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대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네, 리베로. 네. 예, 제가 지금 여기 리베로인데 여기 제 이름까지 보이면 안 되는데 이게 체육과 가는 고3의 졸업생이에요. 근데 얘가 교과 이제 그 우수상을 받았죠. 기능도 되고 이거 이제 봐도 리베로 이게 뭔가가 배구 수업에 대한 그리고 여기 뭐 간단한 설명 요건도 갖춘도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지금 순서가 좀 안 맞는데 보여드릴게요. 그냥 요거는 지금 배드민턴 2학년 아이 작품이에요. 요거는 또 고3의 언더토스. 이렇게 보면 규칙 방법이 왼쪽에 보시면 그 다 설명이 다 있어요. 뭐 셔틀콕, 뭐 유래라든지 경기 방법이라든지 이런 탁구는 이제 요거는 배드민 그 고3 고3 애들이 그림도 좀 잘 그렸고 좀 표현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요거 뭐 배드민턴 탁구
보시면 느낌이 좀 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애들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20%지만 여기 다른 친구가 했는 거 이렇게 보면서 경기 방법 규칙도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 아, 야, 이건 무슨 뜻인데? 하면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뭐 한 10분, 15분 정도는 작년에까지만 해도 근데 선생님 그게 됐잖아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업 시간에 하다가 마무리는 또 쉬는 시간이 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예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조금 뭐 약간 이제 융통성을 발휘하셔가지고 수업을 기능을 하되 좀 몸이 안 좋거나 기능하고 난 다음에 무대를 내줘요. 저는 무대에 엎드려서 연필하고 다 깔아주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마스크 끼고 한쪽에는 기능을 하면 무대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 지도 지금 개별 운동밖에 안 하거든요. 절대 게임을 안 붙이고 개인 운동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만약 농구를 한다 하면 농구 지금 중이나 뭐 이 애들 농구 하면 슛하고 있으면 또 활동자로 와요. 그럼 자기가 대신에 그 수업 시간에 마무리 다 못하면 다시 수고를 해요. 그래서 다음 체육 시간에 또 나눠줘요. 그래서 그 수행이 과제가 끝날 때까지 참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담은 좀 없대. 이제 사실은 또 운동을 좀 못한다거나 여학생 같은 경우 남학생들 운동 기능에 대해 100% 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또 불편함이 있거든요. 호소도 하고. 이게 너무 좀 남녀 기준이 있지만 여학생들이 기능적이면 많이 못 따라가요. 특히 고등학교 뭐 3학년, 2학년 애들 그러면 그 차이를 뭐 자기 스스로 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참여. 똑같이 남자애들한테 설명을 하지만 남자애들은 또 약간 간간한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애들은 뭐 자기가 자기 점수에 대해서 관리하려면 참여해야 되고 이런 게 타이포. 선생님 혹시 타이포그래피 느낌이 좀 아시죠? 네. 뭐 제가 이제 그 혹시 드리는 것 중에 혹여나 활용을 좀 하실 수 있다면 참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활동지가 그런 것 같아요. 관심 없는 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체육 시간에 기능하기도 바쁜데 리그 좀 돌려야지 뭐 학생 심판 뭐 해가지고 막 사실 그런 시간도 빠듯해요. 맞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선생님들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6시 1분이 돼서 근데 제가 이제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표현활동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선생님 혹시나 태권도나 음악 줄넘기 아까 맞춤형도 살짝 보여드리고 오늘은 이야기를 많이는 못 나눈 것 같아요. 제가 첫 시간에 건강 영역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선생님들 6분인가 이렇게 오셔서 사례를 많이 듣고 서로 신규 선생님도 오시고 3년차 선생님도 오시고 저처럼 18년차 경력 선생님들이시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막 질문하고 이렇게 답하느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오늘은 좀 활동 보여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은데 태권도 보이시나요? 화면에? 네. 네. 요거 뒤에 보시면 요거는 태권도를 작년에 모듬 활동했고요. 올해도 지금 모듬은 안 하고 그냥 개인 태극 1장만 칠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태극 1장은 조금 보고요. 여기 보시면 50% 아이고 막 넘어가네. 50% 요거는 작년 기준인데요. 여기 태극 1장에 대해서 50% 제가 하고요. 기능적인 거. 요거는 이제 비주얼 싱킹에서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PBL 프로젝트 수업을 참 많이 하는 편이라서 뒤에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도 작년 기준의 프로젝트를 했고요. 요것도 이제 프로젝트로 모둠 안에서 이렇게 비주얼 싱킹을 이용해서 하는 게 또 50점이나 줬어요. 대신에 이제 수행 계획서를 받고 이런 역할을 다 나눠 조사해오고 똑같이 다른 뭐 사회 수업이나 과학 수업이나 하는 보고서처럼 그래서 이거는 비주얼 싱킹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 서클 맵을 이용해서 또 활동지 보시면 이해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애들 했는 거를 그 전에 있는 애들 거를 고해 수행 평가 안내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사획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작년 선배들이 했다. 근데 뭔가가 제시한다는 건 애들한테 좀 사고력은 갇히는 것 같아요. 제시를 해주면 약간 모방을 해요. 똑같은 요소를 넣어요. 애들이 이제 생각하기가 뭐 사실 쉽지도 않고 어렵고 이렇게 또 비슷하니까. 그런데 또 안 보여주면 그저 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활동지지만 또 제시를 하면 애들이 감을 느껴요. 한 3년 정도 하면 이런 거 저런 거 하니까 그냥 던져줘도 잘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또 고등학교 올라왔어요. 중학교 이제 2년 하고 그래 작년에 했더니 고등학교 왔는데 쌤 이렇게 하는 거죠? 하고 이제 약간 감을 느끼는 애들. 이런 걸 보여주면 태권도를 좀 세게 알리는 방법이었거든요. 이게. 그리고 아까 이렇게 앞에 보시면 역할이라든지, 그러니까, 무료 승차하는 애들 없이, 이제 안에서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는 사실은
교사가 관찰 평가도 하지만 또 결과지 평가하고 그다음에 서로 동료 평가나 이런 거를 한 10% 정도 넣어주면 그 안에서 무임승차하는 애들도 또 구분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사실 과정 중심 평가의 평가를 디테일하게 짜면 짤수록 저는 복잡하지만 좀 아이들 정확한 평가를 해줄 수 있고 단 제가 있는 지금 학교는요. 이제 저희가 3년마다 돌기 때문에 제가 전에 있는 학교 5년을 근무해가지고 뭔가 애들이 좀 인식도 바뀌었고 이제 과정 중심이라는 게 이제 수행이라는 게 좀 이제 좀 적응이 됐지만 지금 여기 3년은 앞에 있던 선생님의 기억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중심의 평가를 인지를 못하고 그냥 2번의 기회를 주면 여러 번 10번의 기회를 주면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준다라고 딱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과정 중심, 시작, 과정 점수도 있다고 하지만 애들은 그냥 2번 중에 잘한 거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들의 습관을 그렇다고 막연하게 막 누르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앞에 동과생님, 옆에 있는 동과생님, 또 전에 있던 선생님들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부다치기도 싫고 사실은 부다쳐도 안 되고요. 근데 그게 선생님이 동과생이면 동과생하고 부딪힐 수 있지만 저는 제 혼자 하거든요. 애들하고 부딪히더라고요. 작년에 선생님 이렇게 안 했는데 작년에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작년에 선생님 알지도 못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선생님이지만 나는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애들한테 어필시키는 게 또 시간 1년 걸려요. 그래서 제가 2년차 되니까 약간 밀당이 됩니다. 어느 정도 그런 노하우를 좀 발휘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맞춤형 건강 오늘 그 맞춤형 건강 프로젝트는 원래 없었는데 제가 되게 또 이렇게 자주 하는 프로젝트 수업인데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요. 여러분, 오늘은 아동 청소년기 건강관리를 위해 올바른 운동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건강 체력은 물론 운동 체력도 함께 발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학년 체육책의 가장 첫 단원에서 제시되는 대단원 건강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체력이란 용어에 대하여 간략히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신체 조성, 평형성 등을 기준으로 향상 교정에 참가해야 할 먼저 체력 측정과 진단입니다. 자신의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을 측정합니다. 지도자의 도움과 친구와의 상호 비교를 통해 자가 진단을 실시하는 것. 두 번째, 개별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실천력을 높이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모둠을 먼저 프로그램을 개발은 모둠 활동으로 학교 생활, 즉 등하교,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을 포함한 모든 활용 시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학칭하면서 이러한 개발을 해야 되겠죠. 또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내용들은 뒤에 찾아내고 역량이 원활하게 활동지는 선생님 제가 지금 안 보이네요. 활동지를 제가 하면은 행복 시간에 또 만나요. 선생님 제가 맞춤형 건강 프로젝트는 선생님들 매년 팝스 하시잖아요. 올해 혹시 팝스 패스 하셨나요? 하시나요? 아니 아직 못했습니다. 팝스를 진행하시나요? 어때요? 저희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고. 네네. 저희도 교육감 승인 받은 패스 된 데서 이미 한 달 전에
올해는 안 하는 걸로. 이게 부분으로 넣으면 어차피 오류가 떠서 안 되고 오래 달리기 걷기는 어차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왕복 달리기 보통 하는데 그것만 빼니 우리도 그냥 하지 않겠다. 이게 취지가 왜 열심히 해갖고 자기의 최대한의 기능을 보이는 건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하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저희도 안전이거든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이기 때문에 개별 운동, 개인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나 마스크 끼고 또 저강도 운동이나 개별 운동 위주이기 때문에 약간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도 중1부터 고3까지 중고가 다 이제 교장선생님 말씀드려가지고 뺐거든요. 근데 요거는 매년 우리가 국민체력 100이라는 그 국민체력진흥공단에서 무료로 해주는 점검이 있어요. 근데 학교 요청하면 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했는데 팝스를 수업 시간에 보통 하잖아요.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하면 우리 반에서만 하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반면에 불러서 하루 종일 우리 체육대 하듯이 오전에 잡아서 하니까 다른 모든 과목 선생님도 오시고 하니까 애들이 자기 기능보다 훨씬 더 월등한 발산을 해버려요. 노력을 하는 거죠. 부끄러워서 못하는 애들도 조금 있지만 왜 자기 기능이 요까지면 거기서 다 보고 있으니까 더 으시으시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록은 더 높아지고 전체 평균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체력 100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측정지를 다 줍니다. 학교에서 할 때도 물론 나이스 뽑아도 되고요. 뽑아서 이제 그 국민체력 100이 없으면 이제 뽑아는 걸로 또는 국민체육 100이 오면 거기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2학기 초에 방학 딱 끝나고 나면 2학기에 일단 좀 선선하잖아요. 이게 약간 더운 면도 있고 선선한 면도 있으면서 이제 모둠별로 근력, 근지구력, 뭐 심폐지구력 또는 유연성 파트를 나눠서 1안, 2안 부족한 거, 최고 낮은 걸 찾아라 그래요. 최고 낮은 걸 찾아서 모둠을 만들 때 1안으로 모여가지고 만약에 너무 많으면 2안으로 가고 뭐 너무 적으면 1, 2안 합쳐서 모둠을 꼭 한 반에 한 4-5개를 만들어서 모둠별 제가 보여드릴 이 활동적 계획서를 받고 모둠별 프로그램을 짜라 그래요. 짜고 난 다음에 그걸 한 3, 4주 실천을 진짜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중학교는 3번씩 해서 4주 정도 하면 고등학교는 사실 작년에 근데 두 번씩밖에 없다 보니까 한 3, 4주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잘라버렸고요. 한 반틈만 하고 잘라버렸고 중학교는 끝까지 갔는데 약 한 달 정도로 해서 발표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모둠별로 하니까 그 근력 요소를 측정을 왜 보통 저희 2회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학기에 한번 국민체력 100을 측정해서 그 결과지를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럼 2학기에 한 번 더 재요. 그러면 분명히 올랐는 요소가 있어요. 자기가 노력했는 근력 요소든 아니면 약간 윈윈이 돼서 옆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른 요인이 증가됩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게 해서 발표를 하면 내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친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약간 리더격이 있어요. 보통 보면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배려하고 운동을 조금 기능이 떨어진 애는 오히려 좀 챙겨주라는 게 서로의 역할을 해서 활동지를 이제 뭐 프로젝트 학습으로 보통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수행 과제로 그는 모든 별로 점수를 줬었는데 또 그것도 아이들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자기들이 짜와요. 그러면 우리는 요가 그러니까 유연성을 증가시켜야 되는 조면 요가 작년 같은 경우는 땅끝 부부가 좀 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땅끝 부부 영상을 보고 걔네들은 3주 내내 따라 하더라고요. 근데 요가가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한 3cm 가는 애가 한 이제 18, 20까지도 막 가고 애들이 되게 유연성의 변화가 되게 많이 봤고요. 근력은 잘 모르겠어요. 악력을 해서 악력이 약간 그날의 컨디션이나 막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다 증가가 되긴 했고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학기 말에 2학기 딱 하고 연말에 이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겨울 방학 때 개별 프로그램으로 방학 때 너희 개별 그 프로그램을 짜와라 해가지고 방학하기 전에 과제로 준 건 아니고요. 짜서 너희가 너희 건강 너희가 겨울 방학 내내 챙겨라 해가지고 그렇게 또 개별 프로그램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한번 짜보면요. 다 같이 짤 때 자기가 발산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옆에 거 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짤 때는 자기 거 자기가 짤 줄 알더라고요. 운동 강도, 빈도 또는 시간, 그 다음에 종목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처음에 알려주고 그 리더와 협업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기 혼자로도 운동 종목도 짜고 종목 선정하고 운동 강도나 빈도 방학 중에 뭐 몇 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것이다. 해서 짜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이 저는 중1이나 고3이나 똑같이 애들이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내가 약간 살을 빼고 싶다라고 목표를 잡으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짤 줄 알아야 되고 약간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다 하면 내한테 맞는 여가를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짜고 실천하고 이런 약간 트레이닝이 되면 좀 자기 건강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것들은 다음에 이미 다 올라가 있는
잘 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이 한번 학교 현장에서 해보고 싶다 하시면 그때 딱 꺼내보고 또 다시 넣어보시고. 이게 사실 다 못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와 보니까 그래 이렇게 머릿속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유사라 선생님 혹시 계시나요? 혹시 아기 때문에 안 계시나 보다. 저번 주에는 제가 4시, 6시 두 타임을 4시간 연장하고 나니까 뭐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게 좀 이렇게 꽉 찬 연수 같았고요. 오늘은 저 혼자 한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죄송한 마음도 조금 드네요. 선생님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근데 1차 때는 제가 뭐가 준비가 조금 덜 되고 자신도 없어가지고 거의 선생님들 이야기를 다 해주셔갖고 제가 또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좀 약간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또 반대인 것 같아요.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김혜정 쌤 어떠셨어요? 네, 저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고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서 네, 괜찮았어요.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많은 선생님이 또 들어오시고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김하나 선생님 어떠셨어요? 조금 오셨지만. 저는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제가 휴직하고 2학기 복직을 했거든요. 정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그 6개월간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사실 약간 긴장감 속에 이제 복직을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사실 그 청신호 그 카페도 들어가 보고 또 여러 선생님이 함께하는 그 카톡방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 많이 활동을 하고 계셔서 어쨌든 이렇게 한번 그 줌이라도 들어서 좀 수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왔고 저희 그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조금 더 아쉬운 네. 점이 있다면, 그래, 1차시부터 이렇게 계속 같이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일단 영상을 또 선생님들이 다 동의해 주셔가지고, 있는 영상을 편집해서 또 혹시나 시간 되실 때, 여유로울 때 보실 수 있도록 또 추후에라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라 선생님은 아마 애기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내년 3월이 복직이실 때, 지금 들어오시지를 않네요. 애기가 아직 어려가지고.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뵈니까 1차 본 선생님이 다음에 보고 하니까 꼭 엊그제부터 우리 알고 계셨던 쌤처럼 전국 같은 느낌도 전혀 없고요. 첫 시간에 갔는데 땀이 막 나더라고요. 전국에서 사실 6개 시도에서 다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경험도 다 다르시고 남녀가 막 섞여 있는데 이렇게 앞에서 이제 약간 리더로 사회를 진행하려니까 좀 땀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거듭하니까 좀 재밌고, 네. 좀 아쉽네요. 사실 저도 이제 지금 아기가 어리거든요. 어리고 밖에서 막 문 두드리고 열어다 자기 방에 와가 문 잠그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주말밖에 또 시간이 사실 안 나요. 저도 그렇지만 선생님들도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혹여 안전도 되면 안전도 같이 봐주시고요. 또 추후에 혹시나 또 좋은 일이 되면 진짜 사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10분이 동시에 오시면 서로 이야기 한마디씩 하시면 듣는 동량이 되게 귀하더라고요. 네, 이게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 왔는데 시간이 금이잖아요. 동시다발에 많은 선생님들 중에 한마디씩 10분이 계시면 10가지의 소스를 얻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을 되게 해보고 옆에 쌤하고 같이 협업해보자 했는데 둘이가 시간이 또 잘 안 맞더라고요. 사실 이런 프로젝트 하는 게 여러 명이 모이면 가장 좋은데 그런 것들이 되게 시간적으로 이제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혼자 이렇게 해보게 됐고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김하나 선생님도 정신호에 들어가 보셨다 하니까 더 써갖고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혜정 선생님도 하여튼 혹시나 이렇게 죄송해요. 김혜정 선생님 한 몇 년 정도 되셨어요? 경험이 이 교직? 저도 한 15년? 네, 그렇죠. 제가 그래도 약간 노하우가 이렇게 중학교도 아까 계셨다 하고 이래서 조금 한번 여쭤봤고 김한나 쌤 혹시 어느 정도? 저도 연차는 좀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러시군요. 제가 2002년도 2002년도 저하고 이름이 똑같으신데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저희 그럼 19년 차 맞을 것 같아요. 중간에 참 휴직, 저는 휴직은 아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아기를 셋 낳아도 뭐 또 형편이 안 돼가지고. 셋이세요? 네, 선생님 저는 지금 4살, 6살, 8살 초등학교 1학년 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휴직, 육아휴직 하신 거예요?
육아 아, 일찍. 네, 저 이제 1년, 저는 총 경력 중에 1년 6개월 정도 일찍 그리고 쌤도 애 셋이에요? 네. 그게 금방 이게 셋이 저보고 됐다 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세 명이에요? 정말요, 선생님? 와, 선생님 아기를 좀 크셨어요, 그럼? 아, 네. 첫째, 둘째는 좀 크고 막내는 좀 어립니다. 와, 선생님 너무 반가워요. 네. 공감대가 진짜 많이 형성되고, 하여튼 김혜정 선생님하고 김하나 선생님, 저희 유사라 선생님도 계시지만, 혹시나 추후에 인연이 돼서 또 다른 약간 서로 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유사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유사라 선생님 들어오신 거 맞죠? 네, 마지막 인사라도 선생님, 네, 나중에 또 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